경기도 광명시의 한 식당. 점심시간 사람들로 빼곡히 들어차 있는 식당 내부. 이곳은 다양한 음식을 7,500원에 무한리필로 판매하는 한식 뷔페입니다. 한 1,200명에서 1,300명 정도 드실 수 있는 양을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어요. 한 번에요. 예, 최대한 그때그때 조리를 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일 오전 7시 음식 준비가 시작됩니다. 출근 후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일은 새벽에 배달되어 온 식재료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냉장고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요. 저도 가끔가다 한 번씩 헷갈려서 세봐요. 몇 개인가. 문짝 4개짜리 3개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도 바깥쪽에도 그 냉동고 문짝 4개짜리 하나 또 있고요. 그래도 이것도 부족해서 맨날 난리예요. 보관할 재료들을 냉장고에 넣고 나선 바로 손질해야 하는 재료를 들고 주방으로 이동합니다. 애호박부터 무, 감자까지 대부분의 채소를 하루에 10상자 이상은 사용하기 때문에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요리하고 싸움이에요. 그 시간대에 해야 되니까 그때그때 만드는 음식을 좋아해요. 힘이 들죠. 지금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전 11시 10분에 시작되는 점심시간을 맞추기 위해선 쉴 틈 없이 달려야 합니다. 기계가 다 있어요, 저희도. 근데 나왔을 때 손님들 반응이 이게 자동으로 하는 것과 손으로 하면은 모양이 되게 예뻐요. 찍어 나오는 것보다. 이때 한 작업자가 달걀을 들고 들어오는데요. 정말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70판에서 78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마리로 이제 계란만. 네네. 그러면 이걸 다 깨야 되잖아요. 네네, 깨야죠. 깨는 기계가 있어요? 아니요. 수작업이요. 사실 주방일 대부분이 수작업입니다. 다시 말해 정성이 안 들어가는 일이 없다는 건데요. 손이 많이 가다 보니 그만큼 힘도 듭니다. 달걀을 깨다가 껍질이라도 들어가면 불쾌감을 줄 수도 있어 빠르면서도 조심스럽게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 2번하고 3번 이렇게 돌리면서 하다 보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매일 이렇게 음식 준비를 하다 보니 이제 달걀 깨는 것은 거의 달인급입니다. 순식간에 달걀 70판이 사라집니다. 와, 그런데 양이야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한 끼죠? 그렇죠. 110리터짜리 업소용 대형 국통 하나가 달걀로 가득 찼습니다. 70판이면 개수로는 2,100개나 됩니다. 다른 음식은 겹치지 않게 매일 바쁘지만 달걀은 호불호가 적은 식재료다 보니 요리 방법을 바꿔 매일 준비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불판 앞에서 달걀말이를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엄청 더워요. 눈으로 땀이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어요. 주방은 그야말로 더위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카메라가 꺼지고 말았습니다. 텀블러에 얼음물을 담아 마시는 작업자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네요. 40도. 저기 에어컨 있는 거. 실내 온도는 무려 50도. 고생난 거 아니에요? 열기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 나중에 와이프가 보내주면 암소리도 안 하고 감사하게 먹어야 되고. 그렇지, 얼마나 힘들면 그 음식 하나를 할 때 얼마나 공이 들어가요. 작업자들의 공들여 만든 달걀말이가 예쁘게 완성됐습니다. 항상 이렇게 많이 준비하지만 남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인기라네요. 이때 사람 키만큼 쌓인 상자가 주방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이번에도 양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재료일까요? 등갈비요. 예. 280kg 정도 지금 주문했고요. 매일 한 가지씩 고기로 만든 주 메뉴가 나오는데요. 오늘의 메인 메뉴는 소갈비찜입니다. 고기 메뉴는 다른 음식보다 양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동하면서 피물 한번 빼고 조리하면서 이제 갈비찜으로 졸여가지고 한 11시까지 맞춰가지고 나갑니다. 해동된 소갈비는 먼저 30분 정도 삶아서 물을 버린 후에 본격적인 조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갈비찜에 간장이 아니라 된장을 넣습니다. 갈비찜이라는 게 한 번에 쪼개는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이 대량 조리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설적인 한계랑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된장을 넣어보니까 여기에 고기도 약간 연육작용도 되고 된장을 채택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작업자가 토치로 채소의 겉면에 열을 가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살짝 단맛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서 양식 조리 기법에서 스탁을 끓인다고 하는데 이제 약간 그거랑 이제 한식 최대한 한식에 가깝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갈비찜에 들어가는 채소는 고기와 함께 끓이면 뭉개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조리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양념을 넣고 1시간 30분 정도 끓여줘야 하는데요. 눌어붙지 않게 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네요. 그런데 양이 많으니 무게 때문에 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조금씩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이게 고기가 뼈랑 살이 분리되지 않고 좀 유지된 상태에서 뭔가 손님들이 받아서 드실 때도 뭔가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드디어 소갈비찜이 완성됐습니다. 이야, 소갈비찜 1,300인분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양도 정말 많지만 군침도 많이 도네요. 맛있겠다. 음식이 하나 끝났다고 쉴 시간이 없습니다. 준비해야 할 음식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 때문인데요. 이번엔 고기 완자전입니다. 뭐 이거만 있나? 저는 맨날 매일 바뀌잖아요. 전류도 그렇고 튀김류도 그렇고 매일 잔치집인데. 잔치집이요? 네, 우리는 매일 잔치집. 진짜로. 사실 전이나 튀김류가 조리하기 힘든데요. 불 앞에서 요리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한꺼번에 만들어 놓으면 맛이 떨어져 중간중간 붙여줘야 해서입니다. 탕수육도 손이 많이 가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웬만한 중국집에서는 이렇게 전분 앙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탕수육을 튀기거든요. 탕수육이 쫄깃쫄깃하고 바삭바삭해서 손님들께서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전과 튀김류의 음식이 많다 보니 사용하는 기름의 양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게 4통 정도 사용하고 하루에요? 네, 뭐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손질된 재료를 구매해 사용하면 편하지만 맛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지기 때문에 원재료를 구매해 손질부터 조리까지 직접 합니다. 쫄깃하고 바삭한 탕수육이 완성됐습니다. 주 메뉴의 조리가 끝나고 나머지 반찬들의 조리가 시작됐습니다. 애호박 볶음부터 잡채까지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바람이 많아서. 글쎄요, 한 5, 60까지는 될지 않을까요? 5, 60까지? 네. 넘지 않을까? 정확히 모르겠어요. 식당을 찾는 손님이 많으니 식판의 개수도 정말 많은데요. 본격적으로 손님이 몰려오기 전 서둘러 식판 정리를 하는 작업자. 그런데 식판을 비스듬히 세워놓는 것이 이색적입니다. 약간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보기에는 좀 아슬아슬해 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 아슬아슬해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약간씩 지그재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럼 이렇게 네. 기울여 놓은 거예요? 기울어 놓고 앞으로 기울이고 이것도 나름 해본 결과 네. 최선의 방법. 그래서 좀 높이 이렇게 막 쌓으려도 괜찮더라고요.
똑바로 세우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영업 시작 15분 전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하는데요. 벌써 기다리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마음이 너무 급해요. 하다 보면 시간 다 가거든요. 아이고. 이게 가짓수도 많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작업자가 준비된 음식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 테이블에 올려놓습니다. 음식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고 이제 손님을 맞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손님들. 음식은 9가지 더하면 한 끼에 9가지 반찬이 나오는데요. 특히 직장인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여기 음식이 맛있어요. 이곳의 인기 비결은 7,500원이라는 가격에 고기부터 채소까지 다양한 반찬들을 양껏 먹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단골 손님들이 많다고 하네요. 좋은 것 같아요. 무한리필이고 또 싸고 고기도 나오고 괜찮죠. 큰 축제를 걸죠. 밥 한 끼를 잘 해결하니까. 그리고 사실 메뉴를 선정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반찬들이 비기 시작합니다. 식사에 불편함이 없게 빠르게 채워넣습니다. 가야 되네요, 이거를. 네,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 계속 튀겨 나가는 거잖아요. 튀김도 그렇고 따뜻해야 맛있으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야 손님들도 눈으로도 보잖아요. 여러 가지 음식 중 가장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역시 소갈비찜입니다. 갈비찜도 없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갈비찜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걸 준비를 조금 해놔요. 네, 비슷하게라도. 혹시 모르 네, 혹시 예, 항상. 갈비 재는 거야. 비상 상황을 대비해 준비해 놓은 메뉴는 돼지갈비입니다. 맛이 배게 미리 양념을 해놨기 때문에 빠르게 구워만 나가면 되는데요. 급하다고 대충 구워 나갈 수는 없는 일. 맛을 내기 위해 작업자가 정성껏 굽기 시작합니다. 돼지고기에서 이제 나게 될 잡내나 아니면 약간 그런 향들이, 안 좋은 향들이 이제 같이 날아가게 되면서 조금 좀 더 식사를 드실 때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인 메뉴가 없으면 큰일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돼지갈비를 구워냅니다. 우리 다 했다고 쉬는 게 아니네. 오, 그럼요. 3시까지 쭉. 1,000명이 넘는 손님들의 식사가 이제 끝이 보입니다. 아침 7시에 나와 오후 3시까지 한 번을 앉아보질 못할 만큼 일이 참 고됩니다. 저희는 바쁘니까 하루가 금방 가요. 하루가. 이렇게 바삐 일하니까 하루가 금방 가. 다 요리하시다가 이렇게 되신 거죠? 아, 네, 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음식이 조금 약간 마음대로 안 나왔을 때 그때 손님께 드리기 좀 약간 죄송스러울 때 그 정도로 제 마음에 차지 않을 때 그때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오후 3시 폭풍처럼 몰아치던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힘들어. 아, 점심 영업을 끝내고 오후 3시가 훌쩍 넘어서야 식사를 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먹을 거 그냥 대충 하나 챙겨서 먹고 말아요. 입맛이 별로 없어요. 새벽부터 정신없이 바쁘게 땀 흘리며 일하다 보면 사실 밥이 잘 넘어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 지쳐서 못 먹겠어. 입맛이 없어. 그래서 살이 이렇게 포동포동해. 이해가 안 되지. 나도 그래. 힘들긴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뿌듯하죠. 다. 여사님도 그 마음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 다. 그럼 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왔을 때. 그쵸? 경기도 양주시의 한 드라마 세트장. 촬영 중인 스태프들의 식사를 책임질 밥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과 동시에
준비해온 음식을 분주하게 진열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오늘 반찬은 몇 가지나 되나요? 오늘 한 10가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80명, 80인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작업자가 가스레인지를 연결하는 것을 보니 아직 조리할 음식이 남은 것 같습니다. 뜨거운 음식은 세팅해놨다가 이제 오시면 바로. 메인이 되는 뜨거운 음식은 항상 현장에서 조리되는데요. 밥차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요? 일단 드시는 분이 모질하지 않게, 그리고 항상 따뜻한 건 따뜻한 거대로, 항상 뜨겁게 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드디어 식사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한꺼번에 물밀듯이 스태프들이 몰려 나옵니다. 사실 저도 드라마를 하지만 촬영 현장에서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죠. 밥 먹는 시간. 일단 구성이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맛은 봐야겠지만 믿음이 갑니다. 야외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날씨엔 따뜻한 음식을 꼭 준비해야 한다네요. 다 안 나오신 거죠? 네. 한 60명 정도밖에 안 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자리가 아직 식사의 인원이 20명 남짓 남은 상황. 그런데 메인 음식통이 비었습니다. 작업자가 분주해졌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촬영장이다 보니까 PD님들이나 스태프분들이 엄청 많이 갔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바로 부르네. 이렇게 알았어. 네. 남아도 저희가 드시다가 모질라면 서운하잖아요. 그리고 얘를 따로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오, 조심. 푹푹 드세요, 푹푹. 많이. 이렇게 음식이 빨리 떨어지면 기분이 어떤가요? 뿌듯하죠. 정말 뿌듯하죠. 음식이 빌 것을 대비해 보통 2-3가지 여분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올 때와 달리 훨씬 가벼워진 트럭을 정리하고 오늘의 현장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 아침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밥차 조리실. 이곳은 밥차에 음식이 만들어지는 조리실인데요. 출근 후 작업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전날 사용한 그릇을 닦는 일. 적게는 500개에서 많게는 1000개가 넘을 때도 있기 때문에 설거지 양이 상당합니다. 초벌로 음식물을 씻어내고 초음파 세척기에 넣어 세척 후 건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요?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식판뿐 아니라 사용한 반찬통들도 모두 세척해야 하기 때문에 꼬박 6시간을 서서 해야 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좀 맛있는 걸로. 밥차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메뉴입니다. 아, 이거 내일 행사 나갈 거 오늘 전처리 다 해놔야 되거든요. 할 수 있는 거는. 현장과 주방 조리를 구분해 음식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고기는 양도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거를 빨리 녹여야 손질을 해야 되니까 물을 이렇게 부어서 빨리 해동을 하는 겁니다. 해동이 늦으면 신선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한 번 작업하는 고기 물량만 100kg 정도로 해동에만 2-3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너무 녹았을 때 하면 살이 흐물흐물해서 잘 힘들어요. 근데 살짝 덜 녹았을 때 하면 칼도 들어가는 것도 편하고 쓸기가 더 편합니다. 이런 정도는 칼이 들어가니까 충분히 이렇게 자르는 게 훨씬 수월하죠. 그러나 덜 녹은 고기는 딱딱하기 때문에 써는 것도 쉽지 않고 손도 시려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체력적으로 제일 힘든 것 같아. 이렇게 칼질을 많이 하니까. 손목이랑 그다음에 어깨, 팔. 근데 다 아파요. 고기 작업 후 채소 손질을 하는 작업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 도마 색깔이 다릅니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야채는 야채에 맞는 색깔이 있고요. 또 정육은 정육에 맞는 색깔이 있고 다 구분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고기 손질이 끝나자 작업자가 양념을 준비 중입니다.
고추장 양념은 제육볶음 양념이랑 닭도리탕 양념 해가지고요. 한 450명분. 먼저 작업한 고기는 닭고기인데요. 간장보다는 고추장으로 양념한 것이 현장에서 인기가 좋다고 하네요. 하루 정도 냉장고에 하루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조리하시면 맛있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제육볶음용으로 얇게 썬 돼지고기입니다. 네, 이게 총 지금 100kg. 100kg면 1000인분이에요. 1000인분. 그 다음에 양념 부시면. 양념 냄새 너무 좋다. 보세요. 네, 계속 뵙겠습니다. 잘하십니다. 더 깊이 넣어야 되겠다. 깊이. 고기니까 아무래도 이제 균이 들어가지 않게끔 빨리 해동을 해서 빨리 양념을 해서 빨리 숙성을 해서 일단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게 저희한테는 시간과 싸움이죠. 빠르게 작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기는 항상 100kg 이상. 대용량 조리기 때문에 무게 자체가 상당해 건장한 남자 둘이 해도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당일 쓸 재료 구입을 위해 새벽 시장을 찾았습니다. 콩나물 저희가 없어갖고 갖다 드리는데. 지금 삼나물이 선도가 괜찮죠? 지금 막 나오는 거죠? 이거 되게 연하다. 아직 어리다. 영양도 좋고 가격도 좋아 채소는 제철 채소 위주로 구입한다고 하네요. 채소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지금 안 넣을 수도 없고 그래도 야채가 들어가야 맛있으니까. 재료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보통 3일 정도 사용할 분량을 구입하는데요. 채소부터 젓갈, 해물류까지 모두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양이 상당합니다. 장보기를 끝낸 후 음식 준비를 위해 빠르게 조리실로 복귀했습니다. 당일 현장에 나가는 반찬은 대부분 당일 조리되는 시스템으로 아직 채 새벽 6시가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벌써부터 조리실은 음식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합니다. 오늘 우리 1박 2일 촬영 과차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 싣고 가서 조리할 거, 여기서 해갈 거 지금 그걸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현장에 가져갈 짐을 싣는 작업자. 그런데 천막 하나의 무게가 40kg이 넘기 때문에 트럭에 싣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현장 가면은 비가 오거나 햇빛을 막기 위해서 치는 건데요. 엄청 무거워요. 미리 조리된 음식과 재료는 물론이고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식사할 때 필요한 의자와 테이블, 조리할 때 사용할 가스레인지, 대형 조리 도구들까지 가지고 갈 물건이 상당히 많아 밥차는 물건을 싣는 것부터가 노하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냥 테트리스처럼 차곡차곡 차분하게 싸면 돼요. 그냥. 초대형 인원이 아닌 이상 대부분 트럭 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짐을 다 못 실으면 다시 내려 처음부터 실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 공간을 계산해 효율적으로 짐을 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장거리 가거나 1박 2일 갈 때는 또 직원들 가는 것보다 저희가 직접 가서 해줘야 될 음식도 많아서 보통 저희 부부가 갑니다. 1박 2일 총 4끼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드디어 밥차 트럭이 출발합니다. 밥차는 짐칸에 실린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속도를 내거나 험하게 운전하면 음식이 넘칠 수도 있어 서행 운전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거리 촬영의 경우 1시간 정도 먼저 출발해야 한다네요. 촬영 장소인 단양에 도착하자마자 천막부터 치는데요. 길이는 6m, 무게는 40kg이 넘어 설치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비가 옵니다. 야외에서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조리와 식사 모두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비가 막 떨어지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야외라 물건을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시간 촬영 현장.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갑자기 내리는 비로 인해 촬영은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사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제때 식사를 못하는 게 비일비재하죠. 밥을 고슬고슬하게 펴줘야 맛있겠죠? 촬영은 아무래도 촬영이 우선이다 보니까 촬영이 끝나는 팀부터 오기 때문에 뭐 1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 있고 최장 저희가 한 끼 내리는데 4시간을 기다려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촬영이 일단락되고 스태프들이 식사를 하러 모이기 시작합니다. 흙범벅인 발을 보니 촬영장의 힘든 상황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식사 인원만 90여 명 정도로 늦은 식사라 모두 배가 고픈 상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식사하는 인원보다 10% 정도의 음식을 여유 있게 준비해야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는다네요. 그런데 갑자기 접시를 세기 시작하는 작업자. 역시 한 20-30명 안 오신 것 같은데. 남은 음식의 양을 조절하려면 중간중간 식사 인원을 확인해줘야 합니다. 밥이 없어서 우리 이거 먹어야 될 것 같아. 저희는 맨 나중에 먹다 보니까 남은 음식 가지고 배를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배가 오늘 무지 고프네요. 항상 음식이 넘쳐나는 곳에서 일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때 식사하는 것도 힘들고 맛있을 때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점심 식사 마무리 후 잠시도 쉬지 않고 작업자가 바로 김치전을 부치기 시작합니다. 잠깐 쉴만도 하건만 오늘처럼 점심, 저녁 연달아 식사를 준비해야 할 경우엔 저녁 식사를 맞추기 위해선 잠시도 쉴 틈이 없다고 하네요. 점심에 나온 거 그대로 둘 수 없죠. 점심에 드린 반찬은 점심에 다 벌써 다 처리를 했고요. 저녁 반찬은 다시 겹치지 않게 새로운 걸로 더 맛있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확실하게 역할이 분배되어 있어야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아내가 음식을 만드는 동안 남편은 밥을 준비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손 시려운데요. 한겨울에는 진짜로 얼음이 살얼음 끼는데 추워갖고요. 막 이러고 막 일을 합니다. 날씨가 안 좋을수록 야외에서 음식 준비는 참 힘이 듭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촬영 오늘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힘드네요. 근데 밥 먹으면서 힘내야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되게 일하고 먹는 한 끼의 중요성을 알기에 쉬지 않고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는 작업자들. 깨끗하게 빈 접시를 볼 때 가장 보람 있다고 하네요. 아 여기는 뭐 꼭 저기 조미료를 안 넣고 그냥 손수 이거 저기 좋은 걸로만 만드신 것 같아가지고 아주 입맛이 쩍쩍 달라붙고 맛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첫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른 아침 준비를 위해 몇 시간 못 자고 현장에 서둘러 나왔습니다. 어제는 비가 와서 힘들었는데 오늘은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일이라 이런 갑작스런 날씨 변화에 어느 정도 적응돼 있지만 오늘은 왠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계속 더 불어질 거 보니까 안 날아가게 바람 뿌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천막에 물통을 달고 단단하게 트럭에도 고정을 해둡니다. 그런데 바람이 더 거세지니
미리 대비해 놓은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천막을 고정하려 작업자가 안간힘을 써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갑자기 몰아치는 광풍에 40kg이 넘는 천막이 마치 종이처럼 날아가는데요. 매달려 잡아보려고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적었습니다. 이걸 놔뒀다가 바로 넣어보면 줄 안 뜯어요. 무거운 천막도 날아가는데 테이블이나 의자가 괜찮을 리 없죠. 갑자기 부는 바람에 현장은 정말 아비규환입니다. 아, 심정이요? 힘들죠? 아유, 이걸 또 다시 또 차려야 되는구나. 아, 힘들죠? 비만 안 오면 좋겠네. 바람이 불지만 더 이상 음식 준비를 미룰 순 없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이거 방앗간에 얘기해서 고춧가루 좀 더 곱게 하라 그랬어. 고춧가루 너무 굵어. 떡볶이 같은 거 할 때는 좀 고와도 되는데. 촬영 현장 스태프 대부분이 20, 30대로 메뉴는 연령층에 맞춰 구성합니다. 맛있게 튀겨지고 있네요. 갇혀진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무것도 없는 야외에서 그것도 한 번에 100인분 가까이 요리를 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 오면은 해주는 걸 좋아하니까 그때부터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량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요리가 한창인 와중에도 여전히 바람이 멈추지 않는데요. 이럴 땐 파손이나 분실을 대비해 일단 의자와 테이블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불 정도면은 일 못하겠죠. 이런 경우 진짜 극히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없는 건데요. 진짜 오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평생. 다행히 바람이 잠잠해지고 음식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작업자들. 메인 메뉴와 국, 반찬까지 오늘 현장에서 조리할 메뉴만 5가지가 넘는데 바람 때문에 시간이 지체돼 마음이 급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식사 시간이 늦어지나 봅니다. 지금 한 번에 이렇게 못 오세요? 지금 음식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게 지금 안 돼요? 찢어서 촬영하고 찢어져. 위에 없어? 위에 없어요. 지금 다 밖에 나가 있어. 넘어와요. 넘어와요? 아니 왠지는 음식이 너무 차가워서 더 줘요? 조금만 더 주세요. 남기지 마세요. 저 음식 남기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 맞춰 준비한 음식이 여러 번 데우다 보면 맛이 변해 제맛이 안 날까 항상 걱정입니다. 모두 식사를 마치고 이제 다사다난했던 1박 2일의 여정의 끝이 보입니다. 오늘도 반찬통이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사용한 그릇까지 꼼꼼히 챙겨야 해 끝나고도 일이 많습니다. 밥사가 즐거울 때는 정말 재밌는 직업이거든요.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또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딱 정체되어 있어서 맨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찾아가고 또 저희를 불러주시는 분들한테 맛있는 걸 대접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직업 같아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잠깐의 쉼을 주는 밥차. 보이는 것과 달리 고된 준비 과정이 동반되지만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 오늘도 기분 좋게 마무리합니다. 식당 마당으로 대형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뭘 싣고 오는 것일까요? 뭐 온 거예요? 지금 꽃게. 꽃게요? 네. 한 6톤 될 거예요. 16톤. 이건 이제 많이 잡힐 때 사서 저장을, 지방에다 저장을 했다가 이제 좀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가져 올라오는 거예요. 작업자들이 기다란 판을 옮기기에 뭔가 했더니 꽃게 운반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고정해 놓는 판입니다. 바구니 하나의 무게가 작게는 40kg, 많게는 60kg까지 나가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이 들어 옮기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넣으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여럿이 분주하게 움직이잖아요, 지금. 이게 한 30분, 1시간 더 바깥에 있는 거하고 냉동실에 1시간 빨리 들어가는 거하고 이 상품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영하 20도를 유지하는 냉동 탑차를 타고 이동한 꽃게는 도착 즉시 냉동 창고로 들어갑니다. 추워요. 많이 추워요. 추워도 쉴 수 없는데요. 시간이 지체되면 신선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도 시리고 무겁지만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한 달 못 쓰죠. 한 달 못 쓰죠? 네. 20일, 정말 잘될 때는 한 20일 정도 사용하죠. 요거. 서둘렀지만 워낙 양이 많다 보니 어느새 어두워졌는데요. 이렇게 쉬지 않고 내리고 나면 녹초가 되고 맙니다. 다 됐네.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 이거. 이 정도면 사람이 많으니까. 빨리 한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무사히 하차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전 8시 꽃게 경매 시간에 맞춰 공판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참 지금 사야 돼요. 지금 준비를 해서 1년 동안 쓰니까 지금 한참 꽃게철이니까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 비싼 꽃게로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경매가 시작되기 전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데요. 긴 장대를 들고 가 꽃게를 담은 상자를 연신 툭툭 쳐댑니다. 뭘 확인하는 걸까요? 이게 얼마나 잘 살아있는가 보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 꽉 묶어놨는데 치면 이제 움직여요. 이게 꽃게가 활개가 비싼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 그래요? 네. 살아있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안 좋아요. 왜요? 배에서 바로 올린 게 더 좋지. 더 선도가 더 좋지. 살아있는 꽃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빠지는 습성이 있어 잡자마자 선동한 것이 살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장을 담는 용으로는 냉동 꽃게를 더 선호한다는군요. 뭐 비싸게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살 수 있겠지만 한 2, 3톤, 3, 4톤. 적은 양이에요. 작은 거죠. 꽃게 철에 한 철이니까 한 철에 사야 되니까. 드디어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는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사실 게장을 무한리필로 판매하기 위해선 원재료의 값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얼마나 저렴한 가격으로 꽃게를 구매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을 흔들기 시작하는 작업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아직 경매가 진행 중인데 손을 흔들며 난색을 표하는 작업자. 개에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이건 안 돼. 왜요? 왜? 너무 비쌉니다. 이번 경매는 포기하고 다음 경매에 나서는데요. 전담 중매인과 빠르게 수시로를 하는 것을 보니 이번엔 가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불러야 되는 불렀어요. 이거 어제보다 3, 400 써요. 그래서 그냥 바로 네, 오늘 좀 그래서 우리 많이 샀어요. 오늘 하나, 알겠습니다. 6꼬치 샀네. 어째 못 살 때는 못 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사지 되고. 무한리필 하려면 아무도 싸게 사야 되니까. 봄, 가을에만 잡히는 꽃게. 이때 1년 판매할 물량을 전부 구입. 바로 급속 냉동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세척입니다. 많을 때는 1톤 더 쓰죠. 하루에 1톤 했어요? 네. 하루 정도 해야 돼요. 바구니에 있던 꽃게를 해동하기 위해 물속에 넣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작업자가 바구니를 좌우로 반복해서 흔듭니다. 지금 이게 아직 다 안 녹아 있잖아요. 이러잖아요. 살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되게끔 해줘야 안 깨지죠. 이게 세게 하면 이게 깨져버리죠. 손질 작업에 앞서 물속에서 30분 정도 해동을 시켜줍니다. 다음엔 꽃게 표면을 깨끗이 닦아줘야 하는데요. 하루 평균 손질해야 하는 꽃게가 무려 6,000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뻘도 있고 이 모래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걸 좀 닦아줘야지 드셨을 때 이물감이나 다른
불순물이 안 들어가죠. 그런데 이 세척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장시간 허리를 굽히고 닦아야 해서 어깨부터 허리까지 안 아픈 곳이 없는데요. 단순 작업이지만 여간 고된 것이 아닙니다. 힘들죠. 하루 종일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냄새도 맡기 싫어요. 그러나 쳐다보기도 싫을 때도 있죠. 세척 작업이 끝나고 이어지는 과정은 선별입니다. 1차로 먼저 눈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2차로 개의 표면을 눌러 신선도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전부 다 잘라가지고 좋은 것만 쓰는 거고 이건 안 좋은 거는 아주 안 좋은 거는 버리고 좋은 거는 간장으로 담고 이런 거는 좋은 거예요. 이 색깔이 우유빛 뽀얗잖아요. 색깔 보고 알아요. 이런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여기 색깔이 검었죠. 신선한 꽃게와 그렇지 않은 꽃게는 육안으로 비교가 가능한데요. 소간을 보면 확실하게 비교가 됩니다. 다음엔 꽃게에 붙은 그물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사실 게를 손질하는 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꽃게를 그물로 잡기 때문에 그물이 붙어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우리가 제거하는 수밖에. 혹시라도 하나씩 들어갈까 봐서 또 한 번 검사하고 하는 작업 거치는 거예요. 그날 오후 게장에 중요한 재료인 간장을 실은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이거 다 여기 거 아니죠? 다 여기 거예요. 아, 다 여기 거예요? 13리터 100박스면 1300리터네. 게장을 담는 양이 많으니 주재료인 간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매일 올 때마다 이렇게 한 차 가득 들어온다고 하는군요. 아니, 이 정도 양이면 얼마나 써요? 11. 쌓아놓고 보니 정말 양이 많습니다. 간장도 들어왔으니 이제 게장을 담그는 일만 남았는데요. 작업자가 재료 준비에 들어갑니다. 지금 간장 다리려고 간장 다릴 재료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아, 간장을 직접 다리시는 거예요? 그럼요. 간장에는 각종 채소와 둥글레, 감초, 황기 등 굉장히 많은 약초가 들어갑니다. 재료가 풍부하게 야채나 약재들이 풍부하게 들어가야 맛이 나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무와 양파인데요. 양파는 8kg 정도 들어가는데 매워서 써는 것이 여간 곤욕스러운 게 아닙니다. 아, 이 양이 많으니까 이게 처음에 한 3년은 맛을 잡는 데 아주 많은 노력 끝에 지금은 이제 완전히 지금 자리가 잡혔죠. 간장을 다리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가스나 전기불이 아니라 연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연탄으로 하면은 가스불이나 다른 가열보다는 뭉근하게 달여지면서 이 열량이 좀 높기 때문에 이 간장 감칠맛이 나요. 주말과 평일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적게는 600리터에서 많게는 1000리터 정도 되는 간장을 달여야 합니다. 매일 하죠, 이거는. 매일이요? 그렇죠. 연탄은 간장 다리는 건 매일 다리죠. 대파와 양파, 무 같은 채소를 시작으로 사과와 배, 과일도 넣어주고요. 여기에 각종 약초들까지 순서대로 넣는데요. 들어가는 재료만 10가지가 훌쩍 넘습니다. 그럼 간장은 얼마나 끓여야 하나요? 6시간 정도 끓여요. 6시간에서 8시간. 되게 오래 끓이네요. 6시간 후 맛있게 간장이 달여졌습니다. 간장 맛에 따라 게장의 맛이 좌우되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하는 작업입니다. 간장은 짠맛은 줄이고 비린맛을 잡아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끓인 간장은 냉장고에서 차게 식힌 후에 꽃게에 부어주는데요. 숙성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덜 숙성시키면 비리고 또 간이 양념이
게 살 속으로 스며들질 않아가지고 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숙성이 넘어져 버리면 짜고 또 살이 흘러가지고 살이 탱탱한 맛이 없죠. 온도 1도씨의 숙성고에서 3, 4일 정도 숙성을 마치면 가장 맛있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숙성 다듬은 걸 꺼내서 이제 손질해가지고 다듬어서 손님상에 나갈 거. 손질은 게 뚜껑을 연 후에 게딱지는 따로 보관하고 양쪽에 붙은 아가미를 깨끗이 잘라준 후 먹기 편하게 2등분으로 나눠줍니다. 찔려가지고 이렇게. 찢어졌어요? 지금 방금 막 찔렸잖아요, 이렇게. 장갑 껴도 이 안에도 장갑 껴도. 얘도 손은 엄청 가네요. 이 마지막 끈. 아, 이건 뭐 손 몇백 분 더 가요. 먹는 건 쉬운데 만드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번엔 양념게장입니다. 양파와 마늘, 사과, 배, 고춧가루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 만든 양념장을 2, 3일 정도 숙성해 게와 함께 버무려줍니다. 기계 작업을 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기계 작업한다 그러면은 게 살 다 부러지고 게다리 다 부러지고 게 살이 다 뭉그러지죠. 그래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양념게장은 간장게장과 달리 조리한 후 바로 손님상에 나간다고 하네요. 양념게장 작업을 마치고 바로 다음 일에 들어가는데요. 택배 포장 작업입니다. 무한리필은 이제 아무래도 숙회로 무한리필을 하게 되는 거고 암캐로 택배는 이제 주로 암캐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또 작업을 2중, 3중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죠. 택배로 나가는 제품은 손질 방법이 다른데요. 게딱지 양쪽 끝 부분을 잘라줍니다. 이게 너무 예리하죠. 너무 예리하고 또 이게 이대로 들어가면은 통에 들어가면 이 통이 찔려요. 통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면서. 그리고 숙성을 덜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동안 간장이 스며들어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기도 합니다. 사실 택배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무한리필만 해가지고는 수리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죠. 포장, 테이크아웃, 또 그다음에 택배, 그다음에 암태장 정식 뭐 이런 여타 다른 걸로 또 부가가치를 만들죠. 그렇게 시작한 택배가 요즘은 하루에 100박스 이상씩 나가는 효자 품목이 됐습니다. 오늘도 정성껏 만든 게장을 실은 트럭이 출발합니다. 식당 안은 손님들로 가득한데요. 이곳은 국내산 꽃게로 담근 게장을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는 게장 전문 식당입니다. 맛이 참 좋습니다. 너무 얼큰하고 맛있고 계속 생각나는 맛이라 할까? 밥도둑 한상. 요즘 제철인 가을 수개로 만든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이 남지는 않아요. 많이 남지 않지만 손님이 많으면 즐거워요. 항상 참 맛있게 먹었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뿌듯하고 정말 감사드리죠. 리필은 처음 제공한 게장을 다 먹으면 직접 다시 가져다주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암게 대신 가을 제철인 수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떨지 몰라서 조금은 기본 양을 드리고 드실 때 잘 드시는 것 같으면 많이씩 드려요. 충분하게. 맛있게 많이 드시는 거 보면 정말 저희 서빙하는 입장에서도 편하고 기분 좋아요. 수게는 날 대신 살이 꽉 차 있습니다. 살은 따로 이렇게 모아서 비싸가지고 한 번에 먹을 수가 없잖아요. 무한 리필이라 누릴 수 있는 호사. 살을 발라내 푸짐하게 김에 싸 한 입에 넣습니다. 뭐죠 이거 많이 먹어야죠. 어차피 하는데 뭐 많이 먹고 가야죠. 피기마저를 먹고 막 먹어. 푸짐하게 먹을 수 있고 아쉽지 않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다는 게 무한 리필의 장점이죠. 시간에 바꾸고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게가 완전히 뭐 잡히지 않아가지고 팔 수 있는 게가 없다면 모르지만 팔 수 있는 게가 있다면 끝까지 계속 해야죠.
플롭 없이는 어떤 잔치도 열지 않는다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주방의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아궁이 위로 대형 솥 카잔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플롭을 만든다는데요. یعنی هر خلق کیلو رو اگر دل باشه 10,000 آدم سوریه. 우즈베키스탄식 볶음밥 플롭의 첫 단계는 고기 손질부터 시작됩니다. مال گوشه هم بار کوی گوشه هم کوی گوشه مثل یالو وجود داره یالو قرابلاده کوی گوشه داره و به نه هم یالو گوشه میده شنگه مال گوشه اگر لشده کورا خوش بگیره. 바다가 없는 내륙에 위치한 국토의 특징 때문에 육류를 이용한 음식이 발달한 우즈베키스탄. هر خلده که خزان قطری 1 کیلو باسم شیه داره 150 کیلو ده گوشت. 고기는 부위별로 잘라 덩어리째 사용하는데요. 솥이 크다 보니 손질해야 할 양도 많습니다. جمع است این علاقه شده مرید من ها دو اور فشن الواسه این چه 부위별로 잘라낸 고기는 끈을 이용해 묶어줍니다. 자른 후 묶는 작업까지 끝나야 고기 손질이 마무리되는데요. 묶어주는 이유가 있다는군요. hazır yayla duruyor pişkince ah gider demiş baş pişip 고기를 익힌 후 살코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랍니다. 이렇게 약 200kg의 고기 손질이 끝났습니다. 대형 솥, 카잔을 데워줄 불을 옮겨오는데요. 아궁이에 장작까지 추가해 화력을 올려줍니다. 카잔 역시 꼭 나무로 불을 지펴줘야 한답니다. این شروع را وارد کات داده گاز کوچیک میاد. اختیار بولدگان جای آش آلو بلند سو. آلو گوش تیگ آب کده. آلو بلند باشه تیگ آب کده. اگر سوکو بگیره برشو خورد. 카잔이 달궈지고 나면 기름을 둘러주는데요. آن لیپسته یا؟ دستو نشون. نه چیت یاله نده شده خدا. گوشتا گندم دست پنج. 튀김을 해도 될 만큼 기름이 많이 들어가네요. 해바라기 기름을 두른 카잔에 손질한 고기를 넣어주는데요. 부위별로 잘라 끈으로 묶은 고기를 튀기듯이 익혀주는 겁니다. گوشتم خورم خیلی لطفا. ولد پیام یادم. 플롭은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 중 병사들을 위해 만든 음식이란 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전쟁터처럼 야외에서 큰 솥으로 남자가 만든 것을 최고로 여긴답니다. bugün tayyorlangan osh necha kishilik? 5 soat kamida. 플롭은 재료를 넣는 순서도 중요한데요. 고기가 어느 정도 익고 나면 그 위로 손질한 채소를 차례로 올려줍니다. 당근과 콩, 건포도까지 넣은 후 익히는데요. 재료들이 자작하게 잠길 만큼 물을 넣고 소금과 향신료로 간을 해준 후 약 1시간 정도 익혀줍니다. 플롭은 지역마다 들어가는 재료가 달라지는데요. 수도인 타슈켄트 지역은 건포도와 병아리 콩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라는군요. 채소가 어느 정도 익고 나면 이제는 쌀을 넣어줄 차례. 쌀의 양도 꽤 많아 보이는데요. 250 طور çıkardı. Sabze goşları. Ya ben kazandım. Bunun için özü 3 kilo. 깨끗하게 세척한 쌀을 재료 위에 올려줍니다. 채소들과 섞이지 않게 쌀을 넓게 펴준 후 쟁반을 덮어줍니다. 대형 솥에서 만들어내는 플롭은
관광객들에게도 인기인데요. Очень вкусно, наверное, мы еще не пробовали. Выглядит очень аппетитно. Хочется все понемногу будто попробовать. 기대 속에 맛있게 익어갑니다. 약 3시간이 경과된 후 뜨겁게 솟아오르던 아궁이의 불길이 잦아들었습니다. 풀롭 위로 덮어놨던 쟁반을 드러내는데요. 적당히 쌀과 채소를 섞듯이 걷어올립니다. o'rtaga yoyamiz, anaqa qilamiz, yoyib yuboramiz. 좋은 날이면 늘 만들어 먹었던 음식 풀롭. 작업자들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Man yoshligimdan yurganman shogird bo'lib. Alohida shu 20-21 yosh. O'rgatganlari, noto'g'ri ishlar qilganda urishganlari, har xil voqealar bo'ladi. Kuydirib qo'ygan, yoqib yuborgan. 어떤 이에겐 추억이, 또 어떤 이에겐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되어주는 음식인데요. Bu joyda o'zi o'qiyman. Anaqa psixologiya yo'nalishi bo'yicha o'qiyman. To'g'ri, kontrakt ozgina qimmatroq, 14 million. Endi anaqa ota-onani puliga qarab qolmaysiz endi. Shu uchun men bu joyda ishlayman, oyligi bilan shu kontraktlarimni to'lab, o'zim xarajatlarimni qoplab yuribman. 풀롭은 대량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으며 힘을 내는 음식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답니다. 재료들이 다 익고 나면 가장 먼저 넣었던 고기를 건져 올리는데요. 따로 고기를 건져내기 위해 끈으로 묶어주는 작업이 필요했던 모양이네요. 고기는 부위별로 나눠 잘게 썰어줍니다. 익힌 채소와 쌀 위에 고기를 얹어 먹기 위해서죠. 재료 손질부터 완성까지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네요. Og'riydi, faqat anaqa go'sht ozgina qattiqroq bo'lsa yoki masoqasi ko'p bo'lsa kilo. 풀롭이 완성되길 기다렸던 사람들. 주문이 들어오면 원하는 고기와 밥과 채소를 섞어 함께 판매를 하는데요. 식당에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포장을 하는 손님도 많답니다. odamlar yeb maza qilganda qanaqa kayfiyat ko'tariladi? Ko'tariladi. Chunki men qo'limni oshib turibdi. 볶음밥과 비슷하지만 기름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기름밥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라면 누구나 즐겨 먹고 그리워하는 음식이랍니다. Я и моя семья не были в Ташкенте 18 лет. Спустя 18 лет мы приехали, и вот на второй день поехали кушать плов сюда.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풀롭을 먹을 때 첫 숟가락은 반드시 고기와 밥을 함께 떠서 먹어야 복을 받는다는 속설이 있기도 한데요. 매주 목요일은 풀롭을 먹는 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에겐 특별한 음식이죠. Неделю раз это 100%. Отлично. Здесь всегда очень хороший плов. Самый лучший плов. 언제나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식당. 탄들 속에 보이는 바로 이 음식 때문이랍니다. bitta tandirda 400 500 tacha sig'adi. Bir kunda ertadan obeddan keyincha 4-5 tandirgacha vaqt ko'payib ketsa yopiladi. Kami 3 tandir bo'ladi. 우즈베키스탄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 중 하나인 삼사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Когда каждый раз в Узбекистан приезжаем,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амсы, чай попить. 밀가루 반죽에 소를 넣어 탄두리에 구워내는 음식 삼사. 만두와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누구나 즐겨 먹는 음식이라는군요. juda yaxshi ko'raman somsani. Bizdan somsa juda mazali. 삼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재료 중 하나는 바로 고기입니다. Bu qaysi go'sht? Mol go'shti bu. Bu yerda 50 kilo go'sht bor. Biz hozir 1000 ta yaptık ikkita tandirga. 800 ta yaptık ikkita tandirga. Endi bu 3-chi tandirga tayyorgarlik ko'ryapmiz. 만드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는 삼사. 이곳에서는 주로 소고기를 사용한다는군요. Go'sht yaxshi buqqani go'sht. 큰 덩어리째로 들어온 소고기는 살코기만 발라낸 후 썰어주는데요. 잘게 다지는 것이 아니라 식감이 느껴지도록 썰어줍니다. 고기가 익으면서 육즙이 빠지게 되면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썰어줘야 한다는군요. Buni ko'rsatsa, men chaqqa qolishmini somsa qilib bersam keladi. Koreyaga. 고기 손질이 끝나고 나면 양념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맛이 결정된답니다. Somsani ta'mini mazza beradi. Go'sht o'zini emas, mazza, shashlikni ta'mi beradi. 그리고 들어가는 또 하나의 재료. Ikki molni charvisidan mana 2 kilo solinadi. 6 kilo go'shtga mana 2 kilo yo qo'ydi yoki molni charvisidan solinadi. Mazali qiladi, sochniy bo'ladi. Haligi tuppa suxoy bo'lmaydi, sochniy bo'ladi. 삼사를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재료, 소의 지방. 잘게 썰어 살코기와 함께 섞어 사용합니다. 한쪽에서는 밀가루 반죽 작업이 한창인데요. yaxshi bo'lishi kerak. Bir ikkishi kerak bir-biriga hamma. 한 번 반죽할 때 사용되는 밀가루 양은 약 20kg. 500개 정도의 삼사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인데요. 고기 속을 감싸는 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죽을 찰지게 만들어야 한답니다. 반죽이 끝나고 나면 일정 크기로 나누는 작업을 합니다. 이때 비슷한 무게로 맞춰줘야 한다는군요. 58-60 bo'lishi kerak. Somsani yaxshi chiqishiga qattiq bo'lishiga. 약 60g의 반죽을 밀대를 이용해 둥글게 펴줍니다. 단순한 작업이지만 반죽이 단단하다 보니 일정한 두께로 펴주는 작업에도 힘을 줘야 한답니다. Zamir qattiqligi uchun sal ko'proq kuch ketadi. Oqmashgani buni. 밀가루 반죽을 얇게 펴는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속을 채울 차례. 미리 만들어뒀던 소고기 소를 채워 넣습니다. Buni jiltda chekkasi yuqi bo'lishi kerak. O'rtasi qalin bo'lishi kerak. 1000 tasini men tuyaman. 500 tasini bolalar yordam beradi. 일정한 두께로 반죽을 펴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는 두껍게, 바깥쪽은 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야 익히는 과정에서 찢어지지 않는다는군요. Mana bu somsani bunday qilib tuyganda mana, bunday qilganda mana chekkasi yuqa bo'lsa, tagi yuqa bo'ladi. O'rtasi qalin bo'ladi. Mana somsa tandirga yopilganda oqib ketmaydi. 일정한 속도로 빚어내는 삼사. 하루에 1000여 개를 혼자 만든다는데요. 1000 tasini men tuyaman. 500 tasini bolalar yordam beradi. Dadam do'shxonasi bo'lgan yoshligimda. Maktabdan keyin chiqib yordam berar edim. 10 yoshimdan boshlab.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배운 노하우로 삼사를 빚어냅니다. 하루 동안 판매할 삼사가 완성됐습니다. 빚어놓은 삼사 위로 뭔가를 바르는데요. Somsa tandirda pishganda chiroyli vid beradi. Bolgarskiy, tabiiy bolgarskiy, naturalniy bolgarskiyni ozgina ta'mini, mazasini beradi.
파프리카 소스로 색을 입히고 나면 그 위로 깨를 올려 마무리합니다. 삼사 빚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바깥에서는 서둘러 화덕에 불을 지피는데요. 탄드르 안에 장작을 넣었네요. Tandırda somsani pishirishdi. Tandırda qizitib, somsani uyunaga pishirishdi. O'tindagi yaxshiroq chiqadi, shirinroq chiqadi.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장작불로 데운 탄드르에 구워낸 삼사를 최고로 친답니다. 탄드르가 뜨거운 불로 데워지는 사이 모자와 두건을 쓰는 작업자들. Issiqdan himoyalanish shunda. Sochib kuydirmaslik uchun. 탄드르 안에서 고기 속을 채운 삼사를 구워줄 차례. 뜨겁게 데워진 탄드르 안쪽 벽에 삼사를 붙이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Bunisi pastga tushishi kerak. Tandırga shunday bo'lishi kerak. 반죽이 떨어지지 않고 잘 붙을 수 있도록 단단히 고정시켜줘야 하는데요. 뜨거운 탄드르 안을 오가는 작업. 금세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삼사를 탄드르에 붙이고 나면 그 위로 천을 덮어주는데요. 30 minut dimlanishi kerak. Pishish uchun. 탄드르 안의 열기로 삼사가 익게 되는 거죠. 약 30분이 지난 후 탄드르 속 삼사가 맛있게 익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탄드르에 붙어있는 삼사를 즉석에서 떼어내 판매하는데요. 삼사를 미리 꺼내놓지 않는 이유가 있답니다. Unda sovuq qoladi. Unda sovuq qoladi. Hozir qaynoq turibdi. Cho'g'u ham bor. 전통 화덕 탄드르에서 구워낸 삼사는 인기 메뉴 중 하나인데요. Somsani biri. Vodiyni nomer 1 somsasi. 작업자들의 정성까지 꽉 찬 삼사입니다. Qancha ko'p klient kelsa shuncha yaxshi bo'ladi. Bizga odamlar nima deydi, somsani yaxshi zo'r chiqsa, o'zimiz mehnat qilganimizda xursand bo'lamizda. Onlar bizni ham har kuni shu yeb o'tirib xursand bo'lishga minnatdorchilik bildirganda, juda biz yana ham ishimizga mehr berib, xursand bo'lib, o'sha ishimizdan xursand bo'lib chiqib ketaveramiz. Yana ham ko'proq mehnat qilib, charchashlarimizdan chiqib ketamiz. 이번엔 24시간 삼사를 대량 생산하느라 분주하다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고기와 채소를 넣어 만든 삼사 역시 조리법은 간단하지만 특별한 맛을 가진 전통 음식이죠. Baran qilmasa tandir pishmaydi. Mana turadi. Yo'q bo'lmaydi bunga. Bu qizigandan keyin oppoq bo'ladi. Keyin so'sga 수도 타슈켄트 중심에 위치한 한 식당. 이곳에서는 24시간 다양한 종류의 삼사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데요. 많은 양의 삼사를 만들지만 탄드르로 구워내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qanaqa cho'chmasam bo'ladi. Bu odatiy holda bu tandirda zo'r pishadi. Go'shtdan mana tandir ana qilamiz, tandir go'sht. Mazali bo'ladi. Agar o'zichani qovurilsa, u boshqacha bo'ladi. Tandir dimlaymiz, 10 minut dimlaydi. 5분이나 팬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전통 화덕인 탄드르에서 구워낸 것을 최고로 여긴다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그만큼 정성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Necha soat dimlangandan keyin somsa pishadi? Yarim soat. 구워낸 삼사를 떼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뜨거운 탄드르의 벽에서 도구를 이용해 삼사를 안전하게 분리시켜야 하는데요. 삼사는 한 끼 식사로 든든한 간식으로도 사랑받는 음식이죠. Так, я здесь работаю неподалеку. Мы с ребятами очень обожаем эту столовую. Здесь очень прекрасно готовят. Блюдо просто, пальчики оближешь. Самса – это просто шикарно. Мне нравится очень самса, потому что она прям очень сочная. Мясо очень сочное, тесто хрустящее. И мясо тает во рту. Прям очень вкусно. 탄드르에서 구워낸 삼사는 만두와 파이의 중간쯤 되는 식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20명의 직원이 24시간 2교대로 삼사를 만들고 있다는 주방. 냉장고에서 수묵히 꺼낸 것 삼사의 재료입니다. 잘은. 우선 보시면서 호루 볼라지 이걸리 봅니다. 삼사의 속 재료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고기의 지방인데요. 소와 양의 지방 부분을 잘게 잘라 사용한답니다. 살코기와 함께 지방 부분을 함께 섞어줘야 더 맛있는 속이 된다는군요. 잘게 썬 고기에 채소와 지방 양념까지 넣어준 후 잘 섞어주면 삼사의 속 재료가 완성되는데요. Bir kunda ustaga somsa nechta dona yopasizlar? Bir kunda 3mingta, 3.5mingta. 속 재료가 준비되고 나면 반죽을 만들 차례죠. 밀가루 반죽을 얇게 밀어줍니다. 속이 들어갈 중심은 두껍게, 접어줄 바깥쪽은 얇게 밀어주는 것이 포인트. 거기다 재빠르게 밀어 모양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군요. 하루 만들어야 하는 삼사의 양은 3-4천 개. 반죽을 미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피를 만드는 작업이 끝나고 나면 속재료를 넣어 삼사를 빚어주는데요. 그런데 빚어지는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마치 물방울 무늬와 비슷한 모양이 있는가 하면 네모 모양으로 빚어진 것도 있는데요. 다른 모양으로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shaklni ajratib olishligimiz uchun, bo'lim tovuq uchburchak tugiladi, kartoshka to'rtburchak tugiladi. shaklni ajratib olish. 닭고기나 소고기 또는 감자와 버섯까지 어떤 속재료가 들어가는지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건데요. 식성에 따라 다양하게 골라 먹는 재미까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속재료를 넣어 다양한 모양으로 빚어내는 삼사. 약 4,000개에 달하는 삼사를 다 만들 때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ertalab 7-15da ish boshlanadi. Ertangi soat 4da tulaydi ishimiz. Yo'q. Uyda ayollar qiladi, xotinlar. Qilib beraman ba'zida. Ko'p ishda bo'laman-da. 오전과 저녁 2교대로 나눠 삼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작업자들. 출근한 후 퇴근할 때까지 쉴 틈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속재료를 만들고 반죽을 밀고 삼사를 빚는 일까지 모두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Bizlarda mana shu qo'l ishlaganimizcha qo'l qiynalmaydi. Faqat tikka turib ishlagan paytda oyoq qiynaladi faqat. Shu faqat boshqa uncha qiyinchiligi yo'q. 하루 종일 서서 하는 일이다 보니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삼사를 빚어내는 반복 작업이 이어지고 다양한 속재료를 품은 삼사들이 완성됐습니다. 모양을 잡아준 삼사는 겉면에 물을 발라준 후 도장 찍듯 깨를 올려 장식을 해주는데요.
Oqsidani kartoshka somsaga oqsidani oldim hozir. Oqsidani somsaga oqsidani oldim. 삼사를 다 빚었으니 이제 구워줄 차례. 진흙으로 만들어진 화덕, 탄드르에 붉은 불길이 치솟습니다. Tandir ichida qorasi bo'ladi, qorasi tushishi kerak pastga. Tandir tayyor bo'lsa, tandir badani qiziydi. Badani qizimasa, somsa ko'tarib bermaydi havosini. 탄드르를 강한 화력으로 뜨겁게 데워줘야 삼사를 구울 수 있는데요. 벌겋게 달아오른 탄드르에 이번엔 물을 끼얹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데요. 뜨겁게 데운 후 다시 적당한 온도로 식혀야만 삼사를 구워내는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Ichida qarin olyapman. Yuzning og'zi sotaman. Yezib ko'raman men. Yo'q. 천을 이용해 탄드르 안팎의 열기를 빼내고 나서야 비로소 삼사를 구울 준비가 끝납니다. 아직 열기를 가득 품은 모습인데요. 식히는 작업이 끝난 탄드르에 삼사를 붙이는 작업을 이어갑니다. 불량이 나오지 않게 삼사를 구워내기 위해서는 요령이 필요한데요. Somsa ishlaganda cho'qib beraman. Yog'ini yopishtirib. Tekislanganda yopishtirib. Somsa yopishda o'zgacha zavqi bor. Somsa misol uchun yopilganda tandirga havo olib, bir-birini ustiga kiyib qolmasligi kerak somsa. Bir-birini ustiga yopishib qolsa, birak somsa chiqishi mumkin. Birak ko'payib ketib qoladi. 열기를 빼냈다고는 하지만 탄드르 안은 여전히 뜨거운 상황. 몇 번의 반복 작업에 금세 작업자의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Tandirga qancha bo'ldi? Bir choy cho'p qoldi. 5 oy 6 oyda almashtiriladi. 매일 뜨거운 열을 가하다 보니 깨질 위험이 있어 5, 6개월마다 탄드르를 교체해줘야 한다는데요. 삼사를 붙이는 작업이 끝나면 물을 뿌려줍니다. 이제 맛있게 익길 기다리면 되는 거죠. 촬영 당시 우즈베키스탄의 여름 기온은 40도씨 안팎. 무더운 날씨에 더한 열기를 뿜어내는 탄드르 작업은 힘겹기만 한데요. 몇 번만 반복해도 온몸은 땀투성이가 됩니다. 하지만 작업을 멈출 수는 없죠. 탄드르의 온도가 더 떨어지기 전에 삼사를 붙여줘야 맛있게 익혀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뜨거운 화덕 안으로 몸을 집어넣는 반복 작업은 늘 힘겹습니다. Tandir shasi beliz bilan chaqirasiz. Tandir an에서 하나의 탄드르에 붙일 수 있는 삼사의 양은 약 250개 정도. 3,000개의 삼사를 구워내기 위해서는 12번의 탄드르 작업이 필요합니다. 시원한 물 한 잔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요. Somsa yopish sababi bor. Somsa yopish asosan birinchi qo'limdan kelmaydi deb o'ylaganman o'zim. Keyinchalik esa somsa bir yopib qo'yganida o'zidan ishtiyoq paydo bo'ladi. 덮어놨던 천을 걷어낸 후 탄드르에 불을 붙여주는데요. 적당히 익은 삼사에 다시 뜨거운 열을 가해주는 겁니다. Olib pishirish uchun yoqdim, chunki mana bu ichidagi qari bo'lganmi? Qari kerak edi bizga. Qari ishirib beradi somsani. 탄드르를 살피며 곁을 떠나지 못하는 작업자.
삼사가 다 익을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데요. somsani qadam berishiga qarayman. Qaysi taraf olgan, qaysi taraf somsa birak chiqib ketishi mumkin, qaysi taraf yaxshi chiqishi mumkin. 삼사의 상태에 따라 불 조절을 하며 익혀줍니다.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익어가는 삼사. 맛이 정말 궁금해지네요. 다 익은 것이 확인되고 나면 망과 끌을 이용해 삼사를 벽에서 떼어냅니다. 여전히 탄두르 안에 뜨거운 불이 남아있는 상황. 화상을 입지 않고 무사히 삼사를 떼어내기 위해서 긴장 속에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애써 만든 삼사가 터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집중을 합니다. 탄두르에서 막 꺼내온 따끈따끈한 삼사는 손님들에게 내가기 전 강판에 갈아주는 작업을 합니다. 뜨거운 탄두르 벽에 붙어있다 그을린 부분을 갈아주는 건데요. 갓 구워낸 따끈한 삼사는 종류별로 분류한 후 주문한 손님 앞으로 내갑니다. 노릇노릇 맛있게 잘 익었네요. Eski kasabamızdan qolgan milliy taomlardan biridir.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갓 구워낸 따끈한 삼사. 속이 꽉 찬 삼사에 토마토 소스를 얹어 먹는 맛은 어떨까요? Mazasi qanaqa ekan? Yaxshi, o'tkazar. Qanaqadir boshqacha ta'm beradi. Keyin boshqa taomlarga qaraganda ham boshqacharoq. Chunki somsalikda mahsulotlari yaxshi bo'lgan.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삼사. 맛과 영양이 꽉 차 더 사랑받는 음식이라는데요. Endi bolgarskiy go'sht ozgina achchiqroq bo'ladi. Lekin mazasi zo'roq. Endi bizada milliy taomligi uchun ham bu endi yaxshi-da bu somsa. Hidi bor, mazali, quvvatli, go'sht bor, charvili bor. Odamga yoqadi, o'shaning uchun o'zbeklar ko'p kiradi bu yoqqa. 40도가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뜨거운 열기를 이겨내는 작업자들. 어렵고 힘든 순간을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자부심과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Ba'zida mana bu klientlar rahmat zo'r chiqdi, zo'r ekan deb ketadi. Ba'zida anaqa bo'ladi. Charchagan sal bo'lsa ham ketgan bo'ladi shu paytlari. Yaxshi boshqacha bir his bo'ladi shu paytlar. 이른 시간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도육 가공 공장에서 1차 손질을 끝낸 족발인데요. 돼지 장족이라고 해가지고 앞다리, 뒷다리 해서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네, 평균 들어오는 한 3분 정도 됩니다. 3분이요? 예, 예. 3분은 안 돼 보이는데요, 근데? 뭐 미리 들어온 것도 있고 또 나중에 들어온 것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토탈 하면은 3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입고하지 않고 상자 속 족발을 살피는 작업자들. 이번엔 하나씩 둘씩 족발을 빼놓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족 같은 경우는 좀 빨갛게 변색이 돼가지고 색깔이요? 예, 고추갈 때 이렇게 변색이 된 거는 나중에 저희가 사용할 때도 삶게 되면 색깔이 적당하게 안 나와가지고 겉모습을 확인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냄새까지 맡아보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돼지 다리 내부의 온도라고 합니다. 예, 온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품이 들어가면 10도 이하로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제품이 들어가면 일일이 온도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이기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철칙. 이제 막 들어온 1톤 분량의 족발을 다 살펴본 후에야 하차가 시작됩니다. 검수를 끝낸 족발이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과정. 바로 핏물 빼기입니다. 생족발에 남아있는 피를 제거해줘야 삶았을 때 족발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다는데요. 20kg짜리 족발 상자를 500번 가까이 들어올려 수조 안에 넣어야 하는 작업자들. 시작부터 만만치가 않은데요. 평균적으로 5시간, 6시간 넣어가지고 계속 이제 피를 빼면서 세척을 같이 이루고 있습니다. 좀 더 효과적인 세척을 위해 거품까지 발생시킵니다. 이 거품이 족발 표면에서 터지면서 핏물 제거에 도움을 준다는군요. 6시간 후 깨끗하게 씻긴 족발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 번 더 물로 헹궈 혹시라도 남아있을 핏물과 이물질까지 제거하는데요. 이제부터는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야말로 끊임없이 밀려나오는 족발들. 1000개 이상의 족발이 기계에 물리지 않도록 일일이 손으로 꺼내주는데요. 그저 통에 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업자들의 손길이 필요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앞다리하고 뒷다리 구분하는 겁니다. 왜 구분을 왜 해요? 삶을 때도 따로따로 삶아야 됩니다. 앞다리는 좀 많이 삶고 뒷다리는 좀 시간을 적게 씁니다. 이게 앞다리입니다. 이게 앞다리요? 뒷다리는요? 여기는 이 살이 면적이 많고 여기는 뒤에 잘라줍니다. 그러고 보니 관절이 꺾여 있는 뒷다리와 두툼한 앞다리가 구분이 되는군요. 그렇게 30분가량 앞다리와 뒷다리를 구분해 담는데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공을 위해 자리를 옮깁니다. 삶으려고 삶으려고. 아, 삶으려고요? 예, 내피에 들어서는 순간 열기가 느껴지는 이곳. 약 30개의 대형 솥에서 족발 삶을 준비가 한창인데요. 구멍이 뚫려있는 커다란 원통에 앞다리와 뒷다리를 나눠놓기 시작합니다. 이때 같은 부위인데도 따로 구분해 담는 작업자들. 좀 더 작은 거 구분하는 겁니다. 또 작은 거요? 예, 예. 그 삶는 시간이 틀려서 아무리 작은 차이라도 맛을 좌우하기 때문인데요. 대량 생산일수록 섬세한 작업은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기 마련. 그 사이 족발 삶을 물이 준비됐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30년 된 이곳의 역사와 같은 시간을 견뎌왔다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약초를 넣어갖고 이 육수는 버리지 않고 30년 동안 육수를 계속 유지하면서 물만 하루하루 조금씩 보충하면서 그렇게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럼 썩지 않아요? 매일매일 끓이니까 안 썩습니다. 쉬는 날도 매일매일 끓여줍니다. 애지중지 관리해온 이 원물이 종갓집의 시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셈. 모든 준비가 끝나자 공장의 천장에서 크레인이 바삐 움직입니다. 통 하나당 100개의 족발을 넣다 보니 사람이 들기 어려워 기계의 힘을 빌리는 건데요. 대형 솥에 딱 맞게 들어가도록 제작되어 있는 원통. 때문에 위치를 잘 맞춰 넣으려면 작업자 3명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에 3톤 정도 싸면서 3톤. 한 소단지에 180kg. 날씨가 따뜻해지며 늘어난 주문량. 나들이철이 시작되는 봄부터 외식이나 야식으로 족발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원물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 일정량의 물을 보충한 후 손마다 연결된 스팀건의 압력을 조절해줍니다. 너무 많이 끓여도 안 되고 센 불을 끓여가고 펄펄 끓으면 중불로 맞춰서 2시간 삶아야 돼요. 이곳에선 가스불 대신 손 내부의 빈 공간에 전기를 넣어 족발을 삶는데요. 찌듯이 삶으면 식감도 좋고 육즙도 풍부해지기 때문이랍니다. 솥이 많으니까 또 끓이면 이게 열이 대단한 겁니다. 이때 한창 끓고 있는 솥의 뚜껑을 여는 작업자.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밑에 게 위로 올라오고 위에 게 밑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아하, 다행히도 족발의 맛을 일정하게 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군요. 엄청 좋습니다. 한 35도. 수십 개의 솥의 열기에 뚜껑까지 열고 보니 한여름 못지않은 더위가 작업자들을 덮칩니다. 위생모와 마스크 안에 땀이 차올라 이중구에 시달리는데요. 더위 때문에 좀 힘들어요. 더워서. 아, 더운 것 때문에요? 네. 그래도 잘 삶아진 족발을 꺼내는 순간 그간의 고충은 싹 잊어버린다는 작업자들. 가장 먼저 넣었던 족발통을 꺼내보는데요. 족발 특유의 구수하고 기름진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한눈에 보아도 탱글탱글 잘 삶아진 족발. 참기름이라도 바른 것처럼 윤기가 흐릅니다. 솥에서 꺼낸 족발은 바로 건조대 위로 옮겨주는데요. 그대로 놔두면 남아있는 열기에 서로 달라붙어 버리기 때문이랍니다. 안 뜨거우세요? 뜨거워요. 지금부터는 속도와의 싸움. 작업자들은 손끝에서 느껴지는 뜨거움마저 뛰어넘어야 합니다. 건져낸 족발은 건조를 위해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하는데요. 족발 내부의 온도를 30도까지 천천히 내려 육즙을 가두고 특유의 풍미를 살리는 과정입니다. 요즘 사람들 우스갯소리로 세상 모든 맛 중 아는 맛이 제일이라죠. 모르긴 몰라도 족발의 맛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맛도 없을 텐데요. 하지만 이 친근한 맛을 만드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맛의 완성을 위해 일정한 온도에서 2시간가량 기다립니다. 족발이 건져두길 기다리는 사이 작업자들이 분주해집니다. 저 위에 거부터 내려주세요. 지난 겨울 수확한 무인데요. 수분이 날아갈까 봐 흙이 묻은 그대로 저장해 둔 겁니다.
이제 속 집어넣으려고 지금 세척하는 중이거든요. 800kg. 800kg 정도? 예, 800kg. 이 무는 족발이나 보쌈에 곁들여 먹는 무절이와 보쌈 김치속을 만드는 재료. 김장 김치처럼 숙성시키지 않고 바로 먹어야 제맛을 내기 때문에 매일매일 만들어낸다는군요. 이 역시 양이 많아 기계로 무에 묻은 흙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이 과정에도 사람의 손길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무절이와 김치 속으로 사용하기엔 억센 부분과 상처가 난 곳을 일일이 다듬어 주는데요. 하루에 몇 개 정도 손질하시는 것 같아요? 한 2,00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시간 내에 작업을 마치기 위해 내리치는 칼끝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손질된 무는 절단기로 이동. 먹기 좋은 길이와 굵기로 자릅니다. 무가 손질되는 사이 한편에선 다른 작업을 준비하는데요. 바로 보쌈 김치용 배추 손질입니다. 족발을 파는 식당에서 보쌈도 함께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배추 하루 생산량은 한 400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손질 과정이 일반 김치와는 좀 달라 보입니다. 배추 심을 저희가 보쌈 김치라 하나 한 장 한 장 하거든요. 그래서 심을 파내는 거예요. 이 기계는. 일단 절이실 때 이 포기로 절이시는 게 아니고 한 장 한 장 뜯어서 하시는 거예요? 보쌈 고기를 싸먹기 편리하도록 배추잎을 한 장 한 장 떼어내어 양념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지요.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속도에 맞춰 한 장씩 떼어내는데요. 이때 힘을 빼낸 배추를 세로로 세워 흔들어주는 것이 요령입니다. 깔끔하게 떼어낸 배추잎들이 모이는 곳은 거대한 수조. 소금에 잘 구워야지 저기 국산김치를 말거든요. 이때 컨베이어 벨트 끝에서 떨어지는 배추잎이 쌓이지 않도록 사람 손으로 밀어주는데요. 허리가 아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허리 아픈 거 빼놓고는 괜찮아요. 약 150포기 분량의 김치를 만드는 일, 도저히 허리를 펼 틈이 없습니다. 아삭하면서도 깔끔한 보쌈김치의 맛을 내려면 감수해야 하는 일. 한편 한 작업자가 기계 안에 잘라낸 무와 채소를 가득 넣습니다. 당근, 파, 후추, 배 그런 거 들어가죠. 뭐 만드시는 건데? 생절이요. 워낙 만들어내는 양이 많다 보니 양념을 섞을 때 사용하는 설비인데요. 금세 군침 도는 색깔을 내기 시작하는 무절이. 이대로 내면 꼬들꼬들한 식감이 부드러운 족발과 금상첨화를 이룬다는데요. 일부는 보쌈용 김치 속으로 사용돼 시원하고 칼칼한 맛을 낸다고 합니다. 보쌈 김치 말아야죠. 식당마다 내는 보쌈김치의 맛과 모양에 저마다의 개성이 있듯이 이건 역시 나름의 방법이 있다는데요. 그냥 한 장 한 장 다 직접 바르시는 거예요? 네, 양념 골고루 잘 바르게. 넓적한 배추잎을 세로로 2장 깐 뒤 다시 가로로 1장씩 깔고 양념을 발라 켜켜이 쌓아줍니다. 세로로 깔아두었던 배추잎을 김밥 말듯 돌돌 말아서 감싸주면 보기 좋은 모양이 완성되는데요. 이때
가로로 쌓아주는 배춧잎은 6장에서 7장 사이. 푸짐하게 내겠다고 너무 많이 깔면 한 입에 넣기 어렵고 그보다 적으면 먹는 재미가 덜하기 때문이라는군요. 족발과 보쌈의 맛을 뒷받침해주는 김치. 때문에 작업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매일 김치를 담굽니다. 오전 생산을 완료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둘러앉았습니다. 이곳 작업자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10년 이상. 그러다 보니 웃지 못할 변화도 있다는군요. 족발은 자주 드세요? 네, 제가 족발을 진짜 엄청 좋아했는데 냄새를 너무 맡아가지고 요즘은 조금 덜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아, 기름 냄새도 많이 배시고 자꾸 이렇게 보시니까. 네네네, 그런 게 있어요. 네. 치열한 작업장으로 돌아가기 전 잠시 황금 같은 휴식을 즐깁니다. 그날 오후 드디어 족발 건조가 끝났습니다. 2시간가량의 기다림 끝에 작업대로 옮겨 마무리를 하려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식품이다 보니 포장 직전까지 해야 할 일이 첩첩산중입니다. 휴대용 토치에 불 꽂히고 족발 구석구석 손질을 하는데요. 잔털이 있어가지고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족발을 포장하지 않고 뼈를 발라내는 작업자들. 작은 칼로 순식간에 뼈와 살을 분리합니다.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발골 작업하는 거예요. 아, 뼈를 왜 다 발라요? 순서를 해가지고 나갈 거니까요. 아, 뼈 없이 나가는 거예요? 예, 뼈 없는 작업 족발 하는 거예요. 간편하게 족발을 즐기려는 사람들을 위한 순살 족발입니다. 뼈를 중간에 베낀 게 있어요. 그런 거 다 빼내야 돼요. 특히 뼈와 살이 붙어있던 곳에는 잔뼈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작업이 쉽지 않다는군요. 뼈에 살코기가 붙어있지 않도록 말끔히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숙련도가 높은 작업자들이 이 과정에 투입됩니다. 한 사람 한 1,000개 좀 넘어요. 1,000개요? 예. 여섯 작업하시잖아요. 그럼 6,000개 넘지요. 하루 작업량이요? 예. 아무리 자동화 시설이 발달했다지만 사람의 손 없이는 안 되는 일이 아직도 많은 법입니다. 작업자들의 손끝에서 잘 손질된 6천여 개의 순살 족발. 다음 과정을 위해 줄지어 이동하는데요. 손질된 족발의 무게는 약 250g. 한 사람이 먹기엔 푸짐한 양입니다. 이대로 한 점 먹어도 그 맛이 일품일 테지만 그러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는군요. 바로 살균 과정입니다. 족발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출된 공기에 의한 세균 번식 가능성을 아예 제거하는 과정인데요. 살균시키는 거예요. 살균이요? 예. 평균 9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이 담긴 선월식 수조를 지나온 족발. 이제 소비자와 만날 차비를 마쳤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청소하자. 솥 안에 남아있는 기름기를 제거하는 작업. 족발을 삶는 일만큼이나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청결입니다. 육수나 이제 그런 것들이 넘치니까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1시간 반. 1시간 반 정도 뺀다 네,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현장 다 닦아야 되니까. 닦고 막 이러시다면 힘드시겠어요. 만드는 것도 힘든데. 예, 예.
그렇죠. 별로 이제 힘들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해야 되는 일이니까. 기름과 육수로 얼룩졌던 삭과 조리기구를 닦아낸 모습에 상쾌한 기분이 절로 드는데요. 매일 이곳에서 땀 흘리는 작업자들의 원동력이 될 풍경입니다. 가정 때문에 요즘 가정이라든지 가정 뭐 하여튼 나름대로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가 뭔데요? 저는 이제 가정 때문에 하는 거고 목표는 뭐 목표 있겠습니까? 이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족발이 누군가의 허기를 채워주는 따뜻한 위로의 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찬을 사 먹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 아예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췄는데요. 장조림에 쓸 돼지 안심입니다. 한 번 할 때 100kg씩 사용합니다. 대량 생산이지만 거의 수작업이라 10명의 동료와 함께 만듭니다. 적당히 자른 장조림용 안심은 맛을 위해 1시간 정도 핏물을 빼주는데요. 1시간 이상을 빼버리면은 고기가 너무 무르고 육즙이 다 빠지니까 1시간 정도 핏물을 뺍니다. 그 사이 물에 돼지고기 잡내를 잡아줄 된장과 월계수 잎을 넣고 팔팔 끓여줍니다. 여기에 핏물을 뺀 안심을 넣어주는 작업자. 이때 다 익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너무만 익어버리면 고기가 터벅해지고 이걸 또 다음에 한 번 더 익혀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70% 숙련된 작업자만이 그 정도를 맞출 수 있답니다. 이 정도가 70% 익은 상태입니다. 70%를 삶아낸 돼지고기 안심은 바로 찬물로 씻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육질을 살려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삶을 준비를 하는데요. 이번에 들어가는 재료는 뭔가요? 장조림에 들어가는 채소 국물인데요.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양파, 대파, 마늘, 건다시마, 고추하고 조금의 이제 통후추하고 있습니다. 앞서 70%만 익혀낸 고기에 채소에서 우러난 감칠맛이 배어들도록 푹 삶아줍니다. 가열 시간은 40분이고 뜸 들이는 1시간. 그럼 마지막에 이제 고기 째면 됩니다. 힘을 왜 들여요? 육수가 잘 배기 들고 고기가 좀 잘 찢어질 수 있도록 뜸 들이고. 완벽하게 삶아낸 100kg의 고기는 건져낸 즉시 작업대로 옮깁니다. 이제 고기를 찢을 차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작업자들마다 손에 목장갑을 끼기 시작하는데요. 고기를 잘게 찢어야 되는데 그냥 하기는 뜨거우니까 안에 목장갑 하나 끼고 밖에 곰장 끼고 이렇게 작업합니다. 뜨거운 고기를 결대로 찢기 시작하는 작업자들.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섬세함을 요하는 작업이라는군요. 안심 사이사이에 보면은 금방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최대한 제거해주면서 잘게 찢는 게 포인트입니다. 결대로 찢어줘야지 나중에 이제 또 씹을 때 식감도 좋고요. 잘게 찢어야 한다는 건 그만큼 뜨거운 고기를 계속 만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중으로 장갑을 껴도 전해지는 열기를 당해낼 재간은 없습니다. 많이 뜨거우세요? 네. 고기를 좀 식혀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뜨거울 때 고기를 찢어야 부드럽고 식혀서 하면은 이제 찔겨가지고 힘도 들고 손가락도 아프고 하니까 그냥 뜨거울 때 찢고 그래야 됩니다. 열기와 싸워가며 1시간 동안 부지런히 작업한 결과 고기 찢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장조림의 맛을 내줄 양념 간장을 만들 차례입니다. 재료는요. 진간장, 카라멜하고 그다음 설탕. 여기에 잘게 찢은 돼지고기 안심을 넣고 은근하게 끓여주는데요. 완성될 때까지 작업자는 장조림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안심을 삶다 보면은 그 자체에서 기름이 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식고 냉장고에 들어가게 되면 기름이 테두리 옆으로 아예 깔립니다. 그럼 그때 거들려면 아무래도 기름이 잘 안 빠져요. 깨끗하게 먹음직스럽죠. 이렇게 보니 장조림 맛의 비결이 정성에 있었네요. 두 번째로 만들 반찬 재료는 피꼬막으로 한눈에 봐도 양이 엄청납니다.
요 전체가 한 300kg 정도 되는데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많이 만듭니다. 밥도둑 중 하나인 양념 피꼬막을 만들 계획인데요. 그러려면 먼저 배감하고 채척을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세심함을 요합니다. 껍질이 깨지면 안 됩니다. 알맹이를 갖다 소중하게 우리가 잘 씻어서 이물질을 다 걸러내야 됩니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 10명의 작업자가 호흡을 맞춰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세척이 끝난 피꼬막은 솥에 넣고 삶아주는데 꼭 한쪽 방향으로 저어줘야 한다는군요. 아무렇게나 이리 지었다 저리 지었다 하면은 어떤 거는 입이 잘 벌어지고 어떤 거는 빨리 안 벌어지고 잘 뚱뚱이 하지 않고 또 숨이 쭈그러들고 힘이 들어도 한쪽 방향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골고루 익히기 위해선 피꼬막의 자리를 계속 바꿔줘야 하기에 고된 작업인데요. 이 정도 벌려줘야 삶아진 겁니다. 야, 이대로 먹어도 맛있겠네요. 잘 삶아진 피꼬막 300kg이 다시 작업대 위로 모였습니다. 뜨거운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시키는 작업. 한자리에서 반복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데요. 하기 많이 힘들죠. 많은 양을 하려니까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10명의 작업자가 2시간 동안 꼬박 매달린 끝에 마침내 작업이 끝났습니다. 불리한 알맹이에 남아있는 펄을 제거하기 위해 깨끗하게 씻어주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물에 헹궈줍니다. 혹시 있는 이물질이라든지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청결이 제일 중요하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작업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작업자의 손길을 거친 피꼬막 알맹이. 뽀얗고 탱글탱글한 육질을 자랑하는데요. 이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양념까지 올려주면 반찬으로 잘 나가는 양념 피꼬막이 완성됩니다. 세 번째는 밑반찬으로 인기 있는 매콤한 오징어채인데요. 대왕 오징어 중에서 귀 부분 있잖아요. 삼각형 귀 부분. 그 부분을 당겨가지고 자른 거예요. 이 부분이 맛있어요. 고소하고 튀겨 놓으면. 역시 수작업의 연속으로 뭉쳐있는 오징어채를 냉면 면발을 풀어주듯이 비벼줘야 한답니다. 튀겨서 양념 버무리고 이런 100kg 정도 나와요. 이 부분은 지금 60kg. 양이 많아서 기름에 볶지 않고 튀겨주는데요. 보통 기름 색깔하고 다르네요. 고추기름입니다. 고추기름에다가 오징어채를 하면 깔끔한 맛도 나고 또 매콤한 맛도 나고 또 색깔도 좋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이때 고추기름의 온도는 약 150도. 오징어채를 담고 5초에서 6초가량 빠르게 튀겨주고 꺼내줍니다. 오징어채가 너무 가르다 보니까는 오래 튀기면 딱딱해져가지고 채다 튀겨야 제맛이 나오거든요. 뜨거운 기름 앞에서 일하다 보니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는데요. 계속 연기를 마시고 있으니까 좀 힘들어요. 이게. 잘못하면 기름에 아까 잘 튀기면 얼굴 같은 데 막 튀거든요. 고추 기름에 튀겨 산처럼 쌓인 오징어채는 서둘러 양념을 뿌려 섞어줘야 합니다. 식으면 굳어서 양념이 뭉치기 때문인데요. 작업자들의 손길 아래 오징어채도 완성됐습니다. 이번에 등장한 것은 300kg의 양파. 이걸 다 어디에 사용하려는 거죠? 전부 다 따가지고 우리 조림 간장 소스에 넣을 겁니다. 양파와 한판 승부가 벌어졌습니다. 앞선 작업에 비해 쉬워 보일지 모르나 의외의 복병이 힘들게 하는데요.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고 눈이 너무 매워요. 눈물 콧물을 쏙 빼고 나서야 끝난 양파 다듬기 작업. 다음 작업은 40kg의 대파입니다. 양념에 들어가는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소스도 있고 뭐 잘게 자르는 것도 있고 또 육수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거의 매일매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력자들도 힘들어하는 작업. 그럴 만한 게 세척도 사람이 직접 하기 때문인데요. 손으로 씻게 되면은 기계가 못 찾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불순물을 찾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 늦지만은 손이 씻는 게 좀 깨끗하게 생각합니다.
맛을 지키기 위해 인내와 정성으로 끝까지 재료 손질을 하는 작업자들. 끓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데요. 한 2시간 이상 우려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주로 사용하는 데는 이제 메추리알 조림이라든지 건파래, 그다음에 꼬막장, 간장 등에 쓰입니다. 재료가 많이 들어간 만큼 녹을 때까지 밑에 있는 재료가 타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천천히 저어주면 만능 조림 간장 작업도 끝납니다. 동시에 4번째 반찬 재료가 도착했는데요. 김은 아닌 것 같고요. 신도에서 오는 건파래입니다. 건파래 무침을 할 겁니다. 산더미 같은 건파래를 많이 작업하다 보니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파래가 두꺼워서 일단 이렇게 잘 반을 옆으로 갈라서 뭉치지 않게 잘 뜯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잘 비벼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의 눈으로 뭔가를 찾는 작업자. 바닷가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세척해서 올라오는 거라서 미세한 이물질들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서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셨죠? 이게 이물질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제거하는 거예요. 조리 준비를 마친 건파래에 기름을 먼저 뿌려주는데요. 기름을 넣게 되면은 비빌 때 아주 잘 부서지고 윤기도 나면서 아주 촉촉하죠. 이제 오랫동안 이제 보존할 수도 있고요. 잘게 부순 시간만큼 또다시 반복되는 기름의 버무리기. 여기에 양념을 뿌려 이전과 같게 사람 손으로 골고루 비벼주는데요. 쉴 틈도 없이 강행군이 계속됩니다. 집에서도 반찬 만드세요? 집에서는 안 합니다. 워낙 회사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쉬고 싶습니다. 마무리로 아삭한 채소를 넣어 버무려주면 건파래 무침도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만들 반찬에는 고소한 해바라기 씨와 땅콩이 재료로 들어가는데요. 단멸치 견과를 볶고 견과인데요. 이게 들어감으로써 고소하고 장멸치가 짠맛이 강하기 때문에 짠맛을 중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영양적으로도 좋고. 견과류를 공들여 볶아준 후 멸치를 살펴보는데요. 작아서 손질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튀기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작업이랍니다. 말려서 보관하다 보면 이렇게 멸치 가루가 많아요. 멸치 가루가 들어가게 되면 기름도 타고 탄맛이 나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렇게 검수를 해서 튀기게 됩니다. 깐깐하게 선별한 멸치는 체에 담아 오징어 채와 같은 방식으로 식용유에 튀겨주는데요. 50kg의 멸치를 태우지 않고 잘 튀기려면 12초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각 재료의 맛이 따로 놀지 않도록 뜨거울 때 견과류와 양념을 섞어주는데요. 힘들지만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 자부심에 있습니다. 양념 만드는 과정이나 숙성 과정이나 지킬 시간을 다 지켜가면서 음식 만든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근데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소비자들한테 가면 그게 다 표가 나거든요. 음식이 맛이 있다고 또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보람 있죠. 이른 아침부터 전국 각지에서 실어온 식재료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야채 좀 보내주셔서 넣어주세요. 얼핏 보아도 그 규모가 상당해 보이는데요. 네, 오늘 작업할 양배추가 들어온 거고요. 총 작업하는 물량은 오늘 5톤 입고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뭐 무라든지 뭐 단호박, 애호박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채소는 하루에 한 18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입고된 식재료들은 곧바로 작업장 내에 위치한 원료 창고로 옮겨집니다. 이때 재료가 가진 본연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각 실온 창고와 냉장, 냉동 창고로 구분해서 보내지게 되는데요. 그 사이 이번엔 냉동 트럭 한 대가 물건을 내릴 준비를 시작합니다. 30톤 정도 되고요. 30톤이요? 네. 닭고기가 11톤, 삼겹살이 10톤, 돈후지가 5톤, 다른 잡다한 것들 5톤 이렇게 해서 30톤. 그렇게 많이 소비돼요? 네.
특히 육류를 주로 가공하는 곳인 만큼 물류 시스템의 전 과정은 콜드체인이라 불리는 저온 유통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군요. 여기에 품질 관리 담당자의 불심 검문까지 반드시 통과해야만 비로소 식재료의 하나로 쓰이게 된다고 하는데요. 냉동 원물 같은 거에 들어오면 저희는 이제 품온을 찔러서 이제 마이너스 18도 이하가 되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뭐 입구되자마자 한번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저희가 지금 저기 현장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품질 관리 쪽에서 유통기한, 그다음에 품온, 그다음에 수량까지 전부 다 체크해서 이제 현장으로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수 작업을 마친 원육은 이곳 냉동 저장고로 옮겨지게 됩니다. 약 50톤가량의 원육을 보관할 수 있는 거대한 창고지만 불과 일주일이면 모두 소진되는 양이라고 하는군요. 잠시 후 안주류 간편식을 만드는 3층 작업장으로 열맞춰 들어서는 작업자들. 출근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 위생에 사활을 거는 식품 공장답게 출입 절차 또한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먼지, 머리카락 모든 거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통과 의뢰. 작업장을 드나들 때마다 필히 거쳐야 한답니다. 돌들 떼고 그다음 마스크 쓰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장화신을 신고 힘들게 들어가서 손을 말리고 작업을 가서 이제 아침만 차고 작업도 합니다. 좀 귀찮으시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딴 사람들 음식을 위해서 우리가 더 잘해줘야 또 저 사람들이 그 믿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더 행복하니까요. 씻은 손을 말리고 나면 최종 관문인 에어 샤워 단계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코올 소독제로 손을 살균하는 과정까지 거치고 나서야 마침내 작업장 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엔 전처리 작업실, 바로 육류를 손질하는 곳입니다. 삼겹살에 오삼. 오삼 불고기에 들어가는 네네. 삼겹살이에요? 네. 덩어리째 입고된 삼겹살 원육은 먼저 불고기 가루로 저미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뒤로 컷할 거예요. 조리하는 데서 딱 맞게요? 네. 흔히 즐겨 먹는 구이용 삼겹살보다도 조금 더 얇게 많은 양을 작업해야 하는 만큼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기계의 힘을 빌려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이어지는 다음 단계부터는 다시 작업자의 손을 거치게 된답니다. 기계로 1차 점여져 나온 삼겹살을 한 입 크기로 적당하게 자른 다음 정량대로 담아내게 되는데요. 무거운 상자를 들어올려 중량을 확인하는 작업자. 한 통에 20kg씩 하고 있어요. 중량이 넘었네요? 네, 지금 조금만 덜 해야 돼요. 3kg. 덜어야 돼요? 네. 그런데 소수점 아래까지도 정확하게 무게를 조율하는군요. 계량실에서 양념을 계량하는데요. 여기하고 맞춰서 하는데 여기서 중량이 틀리게 되면 맛이 짜거나 싱겁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념이랑 이거랑 중량이 정확히 이제 비율이 맞아야 되나 봐요. 그렇죠, 비율이. 네. 중량은 항상 정확히 그래서 하고 있어요. 그 시각 바로 옆 계량실에선 작업자들이 양념을 배합하고 있는데요. 각종 분말부터 향신료에 이르기까지 구비 중인 양념 종류만 해도 실로 어마어마하답니다. 여기서 쓰는 양념 개수가 얼마나 돼요? 몇 천 가지 됩니다. 몇 천 가지나 돼요, 양념 쓰는 게요? 그럼요. 센텐더, 제가 복합호부 추출물, 간장 분말, 그다음에 말도 텍스트리, 그다음에 스킨케어.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이렇게 다 나옵니다. 말로는 쉽게 들리지만 수천 가지 양념들 속에서 필요한 양념을 제때 찾아내는 것만 해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삼 불고기 중에서 오징어 볶음 양념을 계량 중입니다.
헌데 아까부터 계속 고춧가루만 넣는 것 같은데요. 고춧가루 섞으셨잖아요. 3가지 들어갑니다. 고운 고춧가루, 네. 저희가 지금 고운 고춧가루, 청양고춧가루, 굵은 고춧가루. 알고 보니 색깔을 내거나 매운맛을 내는 등 고춧가루마다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한다는군요. 양념이 한 오삼 불고기 양념이 한 33가지 정도 들어갑니다. 33가지나 들어가요? 그렇죠. 그 양념해요? 예, 분말 마늘, 태양초 고추장, 고운 고춧가루, 청양고춧가루 뭐 등등. 등등. 예, 그리고 고가당이랑 뭐 여러 가지. 2.66 넣어야 됩니다. 1g도 오차 있으면 안 됩니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각각의 파트에서 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야만 제맛을 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긴장하면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계량을 잘못해버리면 모든 음식이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레시피대로 정확하게 하는 게 항상 긴장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조금 그런 점이 힘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일 아침 들어오는 주문량에 따라 날마다 양념의 비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작업입니다. 예, 1kg 부사. 그렇게 모든 사전 작업이 완료되면 이번엔 조리실 담당자들의 손길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최대 400kg, 2,500인분까지 조리할 수 있는 거대한 가마솥이 활약하게 되는 순간인데요. 메뉴는 불고기지만 양이 워낙 많다 보니 바로 볶아내지 않고 준비해둔 끓는 물에 살짝 삶아주게 된답니다. 얼마나 삶아야 돼요? 4분요? 이 역시 타이머로 시간을 맞춰두고 칼같이 조리법을 따른다고 하는데요. 물이 튑니다. 거대한 솥을 기울여 삶아낸 삼겹살을 건져내는 작업자들. 보기만 해도 뜨거운 김이 피어나는데 너무나도 태연한 모습들입니다. 어머니 안 뜨거우세요 근데? 아, 좀 뜨겁죠?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이제 점점 5년차 돼가니까는 약간 적응이 돼갖고 그렇게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원래 더운 게 몸에 좋으니까 좋아요. 몸에 좋으니까요? 예. 덕분에 정확하게 4분간 잘 삶아진 삼겹살은 질기지 않고 탱글한 식감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오삼불고기의 또 다른 주인공 오징어를 데쳐낼 차례입니다. 식재료 각각의 맛을 살려주기 위해 한 대 섞지 않고 따로 데쳐낸다고 하는군요. 한 1분 동안 데치는 거예요. 오징어가 이게 양이 2,000개 들어가는 분량이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열이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쉴 새 없이 오징어를 저어주는 작업자. 한눈에 보기에도 탱글탱글한 식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애써 건져낸 오징어를 곧바로 옆에 있는 가마솥에다가 쏟아붓는군요. 냉각시키는 거예요. 아, 냉각시키는 거. 이건 찬물이에요? 네, 냉각수예요. 오징어 쫄깃한 식감을 위해서요.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간편식이지만 방금 볶아낸 듯한 식감을 선물하기 위해 조리 단계에서부터 고군분투하는 작업자들. 이번엔 조금은 낯선 기계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거대한 가마솥에 로봇팔을 단 것 같은 생김새인데요. 섞기도 하고 볶는 것도 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들을 한데 섞어주는 교반기의 역할부터 직화로 열을 가할 경우엔 프라이팬처럼 볶음 요리도 가능한 만능 소치라는군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기나긴 재료 전처리 과정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으로 오삼불고기 조리를 시작하는데요. 심혈을 기울여 계량했던 매콤한 양념에 소스의 농도를 맞춰줄 물과 삼겹살의 잡내를 잡아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해줄 간 양파까지 투입시켜 한데 잘 섞어줍니다. 배합이 조금 잘못하면은 맛이 달라질 수 있겠어요, 정말. 그렇죠. 그런데 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양념을 섞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끓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85도. 양념의 온도가 다 끓었나 안 끓었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85도가 안 되면은 이거를 고기를 볶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장군 같은 게 75도 이상 올라가야만이 이제 발생이 안 되니까. 그렇게 온도 확인까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양념 속으로 투입되는 삼겹살. 칼칼한 고추장 베이스에 불맛 나는 고추기름까지 들어가 입맛을 자극하는 오삼불고기의 빨간 맛. 볶음은 다 됐어요. 이제 포장 단계로 이동하는 걸까 했는데 어딘가 좀 허전해 보이는군요. 분명 데쳐서 냉수 마사까지 시켜둔 오징어가 보이질 않는데요. 오징어는 같이 안 볶아요? 같이 볶으면 어떤 거는 오징어가 많고 어떤 거는 고기가 많으니까 비율이 틀려지기 때문에 포장 단계에서 오징어 정량, 고기 정량 해가지고 균등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조리해버리면은 포장할 때 어느 거는 오징어가 많고 그렇죠. 어느 거는 삼겹살이 많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작업을 하다 말고 이번엔 설거지를 하는 작업자. 매 공정마다 한 번씩 세팅해가지고 다시 볶아야 돼요. 같은 재료니까 해도 상관없지 않아요? 탄화물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제거하고 다시 깔끔하게 볶기 위해서. 번거로워도 그거는 해야 되죠. 그리고는 마치 데자뷰처럼 처음과 똑같이 다시 한번 작업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삼겹살이 채웠던 자리를 이제는 오징어가 대신하며 또 한 번 매콤하게 빨간 맛을 볶아냅니다. 언제 어디서 먹더라도 삼겹살은 삼겹살대로, 오징어는 오징어대로 각각 최상의 맛과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고안해낸 조리법이라고 합니다. 조리가 끝난 오징어 볶음은 또다시 어딘가로 향합니다. 냉장고죠. 이게 연결된 것이에요. 예, 1번 눌렀어요. 여기 넘어가 포장실인데 구간마다 냉장시설이 돼 있어서 여기를 설치했다가 시원하게 해서 신속하게 포장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곳입니다. 이것도 양쪽으로 열 수 네, 있는 양문을 열 수 있습니다. 작업장의 각 방마다 평균 5개 이상씩 설치되어 있다는 이른바 냉장고 벽은 음식과 식재료들을 최단 동선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조리된 음식의 온도를 40분 내에 20도 이하로 떨어뜨려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시켜주는 효과와 함께 교차 오염의 위험도 낮춰주고 있다는군요. 포장하려고요. 포장하려고요? 네. 여기 포장실이에요? 네, 포장실이에요. 똑같은 양념이지만 각각 따로 조리된 오삼불고기는 이곳에 와서야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삼겹살부터 먼저 110g을 담아낸 뒤 그 위에 오징어 50g을 얹어 160g, 1인분의 안주용 간편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천 개 만들려면은 한 시간 반? 시간 반. 네. 얘는 안 돼요. 다 손으로 이렇게 달아줘야 되니까. 누군가의 간편한 한 끼를 위해서 이렇듯 수많은 작업자들의 고단함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계량 작업과 1차 포장 작업까지 마친 간편식은 또다시 다음 공정을 위해 이동합니다. 이곳에선 공항이나 병원에서 많이 보았던 낯익은 장비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엑스레이 검출하는 거예요. 이물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덩달아 긴장이 되는군요. 다행히 별 탈 없이 다들 무사 통과하려나 보다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리는데요. 이런 것들은 뼈가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폐기를 해야 합니다.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이거는 뼈가 있는 거예요? 네. 혹자는 오돌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이에겐 거부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답니다. 가공식품이지만 신선식품 못지않게 속도전을 펼치며 공정을 이어가는 간편식.
이번엔 공장 내에서도 특별히 이중문으로 막아둔 별도의 공간 속으로 들어섭니다. 살균실이에요. 이미 진공 포장을 거친 제품이지만 한 번 더 살균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데요. 95도 이상에서 40-50분 정도 살균합니다. 예상보다 꽤 높은 온도에서 꽤 오랜 시간 철저하게 살균 작업을 진행하는군요. 약 50분 후 살균기에서 꺼내진 제품은 곧바로 급속 냉각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급속 냉각이 끝난 후에는 연달아 2차 냉각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살균 과정 직후 뜨거워진 제품을 안전온도인 20도 이하로 빠르게 낮춰주는 1차 급속 냉각, 그리고 제품이 얼지 않도록 10도 이하로 유지시켜주는 2차 냉각까지 까다로운 생산 과정들이 모두 끝나고 나면 출고 전 최종 외부 포장을 위해 다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종이 포장을 하나하나 감싸주는 이 작업은 아직은 대신할 수 있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작업자의 손을 거쳐야만 한다는군요. 폭풍 같았던 오후 작업도 모두 마무리되고 어느덧 작업장 청소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구석구석 뜨거운 물로 깨끗이 닦아내는 작업자들. 작업 마무리되신 거예요? 네. 몇 시에 퇴근이신데요? 5시 반에요. 청소를 근데 1시간이나 해요? 네, 청결을 위해서요. 보이지 않는 기계 아래쪽은 물론 볶음솥 내부의 교반기 칼날 안쪽까지도 모조리 분해해서 닦아줘야만 한다는군요.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서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 날도 다 분리해서 하셔야 돼요? 예. 어찌 보면 작업 과정보다도 더 까다롭게 진행된다는 청소 작업. 하루에도 여러 번 수시로 이루어지는 세척 작업이지만 퇴근 청소는 특히나 더 꼼꼼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지켜보고 있자니 같은 솥을 대체 몇 번씩이나 닦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여러 번 닦으시는 것 같은데 몇 번이나 닦는 거예요? 4-5번이요? 청소 때가 마음이 제일 편해요. 왜 마음이 제일 편해요? 내가 깨끗해야 다른 사람들도 마음이 깨끗하니까. 엄마가 만든 음식보다도 더 깨끗하게 만들고 있다는 이들의 자부심이야말로 식품 공장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퇴근하면 보통 애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집사람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사랑하는 가족품으로. 네, 가족품으로 가서 저도 이제 편안히 쉬어야죠. 온종일 열기를 내뿜었던 간편식 공장의 하루가 저물고 다시 밝아온 아침. 열맞춰 나란히 서서 아침 체조가 한창인 작업자들. 어깨도 좀 보여주세요. 어깨. 발목도 좀 펴겠습니다. 발목도 이렇게 좀 늘리세요. 들어가시면 몸도 풀어주시는 거예요? 네. 왜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그 무사히 이룰 수 있게 해서 몸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하루 무사히 할 수 있게 안전을 위해서. 오늘도 역시 분주한 하루가 되겠지요. 통계만 봐도 간편식을 찾는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생쌀 매출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즉석밥이나 컵밥 등의 간편식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요즘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취반실 작업자들. 그런데 하얀 쌀밥 위에 뿌려지는 이 빨간 양념의 정체가 뭘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삼각김밥에 들어가는 전주 비빔밥을 비비는 겁니다. 헌데 굳이 이렇게 손으로 비비는 이유가 있을까요? 손으로 일일이 다 비벼주셔야 돼요? 네, 기계로 오게 되면 밥알이 깨진다고요.
밥알이 깨진다고요? 네, 밥알이 부서지면은 비빔밥 고유의 그런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손으로 가급적이면 비비고. 한때는 기계로도 비벼보았지만 밥알이 죄 으깨져서 손으로 비비는 것보다 훨씬 맛이 없었던지라 어쩔 수 없이 기계는 세워둔 채 일일이 손으로 밥을 비벼준다고 하는데요. 취사가 끝난 밥들을 위층 작업장으로 옮겨오는 작업자. 이곳은 편의점 간편식의 대표 주자격인 인기 메뉴를 생산 중인 라인입니다. 대부분 이미 자동화 기계를 통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쌀밥을 교반기에 넣고 밥알을 풀어주는 것부터 공정이 시작됩니다. 삼각김밥이요. 김치 참치 마요. 직사각형의 형태로 펼쳐져 나오는 쌀밥 위에 삼각김밥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소를 올려주는 것이 바로 작업자의 몫인데요. 10g씩 소를 품고 기계 속으로 밀려 들어간 쌀밥은 반으로 접힌 모양새로 다음 기계를 향해 흘러가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삼각형의 몰드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각김밥의 형태를 갖춰 밖으로 나오게 된답니다. 줄줄이 줄 맞춰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는 삼각 모양의 밥들. 그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김을 만나 밥을 감싸는 과정에 돌입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삼각김밥에 들어가는 김은 비닐에 쌓여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들어가서 밥이랑 함께 이제 접합이 되는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감싸진 거예요, 밥이랑? 예, 맞습니다. 기계 안에서 어떻게 찢어지지도 않고 감싸져 나오는지 꽤나 궁금해지는데요. 안타깝게도 기계 속을 보려면 작동을 멈춰야 하는지라 작업자가 직접 원리를 설명해 준다고 하는군요. 먼저 펼쳐진 김 위에 안착한 삼각 모양의 밥은 기계 안에서 삼각형의 몰드 속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와 동시에 기계가 양쪽 가장자리를 접어 삼각 모양을 눌러주게 되는 원리랍니다. 그렇게 김으로 감싸진 삼각김밥은 기계를 한 바퀴 돌아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들어간 소의 종류에 따라 이름표 스티커까지 붙여주게 되면 공정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에 갑자기 몇몇 삼각김밥을 열어시키는 자동화 기계. 대체 무슨 사정일까요? 옆으로 까는 건 뭐예요? 저희가 지금 자동 중량 선별기를 이용해서 표준 중량이 이탈된 제품에 대해서는 선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중량이 뭐 이렇게 모자르거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중량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일괄 폐기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기예요? 예. 정해진 기준 중량을 입력해두면 저절로 플러스 마이너스 뜨는 이탈 제품들을 알아서 걸러내준다는 자동화 기계. 그렇게 까다롭게 중량 선별까지 마친 표준 체형의 삼각김밥들만 비로소 제품으로서 출고될 자격을 얻는다는군요. 소비자들의 입맛이 워낙 다양한지라 이곳에서 하루 생산되는 삼각김밥의 종류만 20여 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참치 마요에 이어 부동의 베스트 메뉴로 손꼽히는 전주 비빔밥 차례입니다. 똑같이 직사각 형태로 출발하는 밥 위에 빨간색 소를 올려주는데요. 소고기 고추장이요. 하루에 몇 개나 만드세요? 8,400개 정도 해요. 네? 8,400개 정도 해요. 8,400개요? 네. 하루 종일 만드시면 뭐가 제일 힘드세요? 하루 종일 서 있는 거? 서 있어야 되니까. 네. 기계가 멈춰서지 않는 한 작업자 역시 손을 놀릴 수 없는 상황.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밥짓기를 담당하는 아래층 취반실 상황은 어떨까요? 한창 쌀포대를 해체하는 작업 중이군요. 밥 빼는 쌀이에요. 밥이요? 예. 밥을 왜 하려고요? 저 김밥. 네. 삼각김밥. 네. 김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쌀이. 25번 정도 올라가지, 이제. 25번? 40kg짜리가. 40kg 25포요? 네. 그게 하루 쓰는 양이에요? 하루 쓰는 양이. 삼각김밥에 줄김밥, 도시락에 각종 볶음밥까지 하루 동안 제어하는 밥 종류만 5가지가 넘는답니다. 이를 위해선 필히 선별 작업을 거쳐야만 하는데요.
안에 여기 보면 채가 3개가 들었어요. 자르기, 이물질 배설해 주는데 없으니까 요거가. 아, 이물질을 배설해 주는 데예요? 예. 단순히 2층으로 올려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3단계에 걸쳐 나달을 골라내 처리해준다는 선별기. 이물질이 채를 통해 걸러진 이물질들은 파이프를 통해 기계 밖에 포대 속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1, 2, 3단계 채를 통해 각각 이물과 완전잎, 파쇄류로 나뉘어 꼼꼼히 골라내게 된답니다. 여기서 쌀을 올리면 일로해서 올라가요.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밥을 짓게 되는 쌀은 완전잎의 비율이 85% 이상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는데요. 1층에서 올라온 쌀들은 이곳 2층 취반실에서 받아 올린 다음 하루 전부터 종류별로 계량에 들어간답니다. 주문에 따라 밥의 종류와 양이 정해지면 당일 새벽 가장 먼저 출근해 밥을 짓는데요. 1시간 정도 불렸다가 이제 밥 넣는 거죠. 마치 기찻길처럼 취반실을 한 바퀴 돌아 나오도록 설계된 레일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세척기에서부터 줄줄이 이어지는 무쇠솥의 행렬. 밥하는 소지입니다. 오늘 하향이 한 130도 정도 돼요. 이곳에선 찐 밥이 아니라 무쇠솥에 직접 밥을 안쳐 가스 화덕을 통해 직화로 밥을 짓는다는데요. 기계로 대량 생산하지 않고 일일이 한 솥 한 솥 냄비밥을 지어야 하는 셈이니 이들 작업자의 손에 공장의 하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가장 먼저 지을 밥은 김밥용으로 사용될 밥이라고 하는데요. 불린 쌀 8kg에 정확하게 물 7kg을 맞춰야 한답니다. 이게 물을 조금만 잘못 맞춰버리면 밥이 눌고 또 조금 저가면 질어버리고 그렇게 된다 보니. 여기에 김밥용 밥에만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소금물하고 식용유. 김밥용 밥의 조미를 위해서 각각 한 컵씩 추가된다는 염수와 유채씨 기름. 소금 성분이 가라앉지 않도록 골고루 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군요. 맛이 있고 용기가나고 그래요. 정확한 밥물 계량은 기본. 작업자들의 정성까지 담고서 화덕을 향해 출발하는 무쇠솥. 150도가량 되는 화덕 안에서 약 25분에 걸쳐 조리되는데요. 화덕을 막 빠져나온 밥솥은 이곳에서 곧바로 작업자의 검문 검색을 거치게 된답니다. 한 85도에서 100도 사이가 돼야 밥이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면은 불량 나오는 거죠. 1차 온도 체크를 통과한 밥은 나머지 레일을 돌아 나오는 동안 약 30분가량 뜸을 들이게 됩니다. 레일의 끝자락에 다다르자 작업자가 또다시 뭔가를 한 컵 더 뿌려주는군요. 참기름입니다. 밥 윤기 있더라고. 향도 좋고 밥맛도 좋고. 참기름까지 뿌려준 밥은 곧장 교반기로 들어가 밥알을 풀어주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고슬고슬하게 잘 지어져 나온 조미밥. 안 뜨거우세요? 뜨겁죠. 여기가 제일 더워요. 여기 지금 온도 32.8도. 아직 5월인데도 이 정도면은 벌써부터 여름이 걱정될 것 같습니다. 위생복에 마스크까지 해야 하니 답답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땀을 한 바켓스 정도 흘립니다. 한 바켓스요? 예.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주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장 한켠엔 진작부터 식염 포도당이 비치돼 있는데요. 올 여름은 부디 무사히 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꼭두 새벽부터 3시간가량 이어지는 취반 작업. 그런데 실내 온도가 높아질수록 작업자들이 더 서두르는 게 있다는데요. 냉각시키는 거예요. 포장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못해요, 뜨거워서. 그래서 냉각을 21.5도 정도 평균
그 정도 해서 냅니다. 취반실 한 켠에 자리한 진공 냉각기에서 약 8분간 냉각 과정을 거친 밥들은 이후 제품을 생산하는 각각의 조리 파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익숙한 식재료들이 눈에 들어오는군요. 김밥 싸는 곳이요. 아, 진짜 김밥 싸는 곳이에요? 네. 공장식 줄김밥은 어떻게 생산되는지 어디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교반기를 통해 길쭉하고 평평한 형태로 눌러져 나오는 조미밥 위로 깻잎부터 불고기, 단무지에 이르기까지 각각 맡은 속재료를 줄맞춰 올려줍니다. 집에서 하나씩 쌀 때와는 달리 공장식 줄김밥의 경우 속재료는 무조건 가운데 쪽으로 몰아서 넣어주는데요. 그렇게 라인을 따라가던 김밥은 기계를 통과하며 동그란 모양으로 말아지게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1인분 분량으로 잘려져 나오기까지 하는데요. 작업자는 그저 나온 김밥을 김 위에 굴려주기만 하면 공장식 김밥이 완성됩니다. 몇 줄 정도 싸져요, 하루에? 1,700개 정도예요. 1,700개 줄이요? 네네. 그렇게 완성돼 나온 김밥은 바로 옆 절단기 쪽으로 옮겨져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자르기 직전 참기름까지 한 번 더 발라서 윤기와 향을 더해준답니다. 그런데 자른 김밥을 그대로 다시 박스에 담는 작업자. 알고 보니 바로 옆 포장 라인에서 작업자들이 대기 중이군요. 맨 앞에서 포장지를 하나씩 뜯어주면 뒤를 이어 김밥을 하나씩 올려주고 옆에서는 다시 김밥을 포장지로 굴려 말아냅니다. 손이 진짜 빠르신 것 같으세요. 몇 년 하다 보니까 빨라지는데요. 그래도 약간 쉴 틈 없이 작업하시는데 조금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특히나 김밥 종류의 경우 유통기한이 포장 후 48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더욱더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랍니다. 이어지는 오후 일과 시간. 육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4층 작업장에서 이제 막 오후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닭가슴살입니다. 요즘 다이어트식으로 특히 인기가 많은 훈제 닭가슴살을 만들기 위해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닭가슴살 속에 있는 뼈를 골라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뼈가 이렇게 잔뼈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작지만 굉장히 날카로워요. 진짜 뼈가 있네요. 네.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숨겨진 잔뼈들을 제거하기 위해선 일일이 작업자의 손으로 훑어가며 찾아내는 수밖에 없답니다. 만에 하나 놓쳤다면 고객이 제품을 먹다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만 한다는데요. 이물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네요. 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1차적으로 선별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래도 간혹가다 나오는데 그 간혹가다도 잡아주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밖에도 조금씩 붙어있는 비계나 껍질까지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껍질도 벗겨야지 이게 제품을 만들었을 때 완성했을 때 깔끔하고 맛있어 보이잖아요. 온전히 순살만 필요한 제품이기에 자세히 살피다 보면 의외로 이렇게 자잘하게 손이 가는 부위가 많다는데요. 많을 땐 3톤, 보통 2톤 정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시작해서 오후 2시, 3시까지 해요. 온종일 같은 자세로 서서 쉴 틈 없이 손을 움직여야 하는 고단한 작업. 말이 하루 3톤이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고충이 더 있다는군요. 제품 신선도를 위해서 마이너스 2도에서 5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손이 아무래도 좀 시렵습니다. 아, 이게 마이너스 2도에서 5도 정도를 유지시켜야 되는 제품인가요? 네네. 일일이 더듬어가며 뼈를 찾아야 하니 두껍게 장갑을 낄 수도 없고 그저 고통을 감내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작업을 마친 닭가슴살은
다음 과정인 염지 작업을 위해 기계 장비의 힘을 빌리게 된답니다. 염지할 때 쓰는 텀블러라는 기계이고요. 중량이 있고 또 염지를 하다 보면 골고루 하기 위해서 원료 육에 간을 배게 하면서도 육질을 부드럽게 해주는 염지 과정은 육류 가공에선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공정입니다. 특히 진공 상태에서 염지를 하게 되면 식감이 더욱 부드러워진다고 하는데요. 염지를 마친 닭가슴살은 24시간 숙성까지 거친 뒤 다음 작업을 위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다시 작업대 앞에 모인 작업자들. 이번엔 채반 위에 숙성된 닭가슴살을 곱게 널어주는데요. 왜 펴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면 혼연이 안 먹어서요. 분량이 나거든요. 그래서 서로 예쁘게 혼연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거 떼어놓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가지런히 자리를 잡는 닭가슴살. 다음은 차곡차곡 밀차에 실어 분연기 안으로 넣어주는데요. 200kg이나 되는 밀차를 분연기 안에 넣었다 뺐다 해주는 것도 참으로 고단한 일이라는군요. 어떤 훈연인데요? 참나무 훈연이에요. 참나무야? 네. 목재를 불완전 연소시켜 그 연기로 향과 맛을 입히는 훈연 작업은 풍미는 살려주면서 지방의 산화는 억제시켜 보존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허나 이 과정 역시 무작정 기계에 맡길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훈연이 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보정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지금 내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색이 또 너무 진하면은 또 제품상 육안으로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적당한 색깔이 입혀졌는지 안 입혀졌는지는 항상 매 시간마다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일일이 열었다 닫았다 들여다보고 상태를 체크해가며 완성시켜낸 훈제 닭가슴살 조리가 끝났습니다. 뭐 확인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보정한 거 색깔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색깔이 잘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옅지도 않은 그냥 되게 잘 나오고. 연한 갈색이에요. 정성을 들인 만큼 색은 아주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제 살균 과정과 최종 포장을 거쳐 소비자들 앞에 선보이게 된다는군요. 연면적 만여 평이 넘는 거대한 간편식 공장. 특히 이곳 5층에선 메모드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튀김 가라하게 만들 거예요. 염지와 숙성을 거친 닭가슴살을 100kg 단위로 가져와 전자동 튀김기 안으로 투입시킵니다. 큼지막한 덩어리 그대로 기계 속으로 들어간 닭가슴살은 조금 전 형체와는 다르게 모양이 바뀌어 등장하는데요. 통으로 들어가서 갈려갖고 전복까지 뿌려져서 나오고 있어요. 눈으로 봐도 참으로 신통방통하군요. 한데 곁에선 작업자 역시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기계로 하다 보니까 전분이 잘 안 묻어서 이게 좀 전분을 좀 뿌려주고 있어요. 부푼 거 띄워주고요. 부족한 부분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네. 튀김이 골고루 잘 되도록 꼼꼼히 전분을 묻혀주는 작업자. 벨트를 타고 이동한 끝자락에선 노란 반죽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튀김 옷입니다. 시간당 1톤 이상 생산하는 라인이라 반죽통만 하루 30번 이상 교체를 해줍니다. 튀겨주는 라인이에요. 170도에서 180도 정도 튀겨줍니다. 기다란 튀김기 안에서 샛노란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냉각 라인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닭가슴살 튀김. 튀김옷 뭉친 거와 그리고 이거 제품 붙은 거 떼주는 거. 라인 곳곳에서 작업자들 역시 기계 속도에 맞춰 분주히 손을 움직여줘야만 하는데요. 제품 포장하는데요. 뒤쪽 라인으로 갈수록 기계 소음이 꽤나 거칠어지는 상황. 기계 소리가 너무
98데시벨까지 소음 차단이 가능한 청력 보호구 착용은 필수라고 합니다. 튀김기 밖으로 나온 닭가슴살 튀김은 기나긴 냉각 라인을 따라 움직인 뒤 분수처럼 쏟아지는 포장기계를 통해 자동으로 개별 포장까지 이루어집니다. 1kg 단위로 깔끔하게 포장되는 닭가슴살 튀김. 10kg 단위로 박스 포장된 뒤 주로 마트나 쇼핑몰을 통해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박스 포장해서 출하하면 끝이에요? 예, 이 상태로 출하하면 끝입니다. 그날 밤 도시의 밤을 환하게 밝히며 불의 성을 이루는 간편식 공장. 자정이 가까워진 깊은 밤이지만 대나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17번 놓고 쪽으로 좀 묵은 좀 부탁드릴게요. 12시가 다 됐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네, 저희가 아침 6시까지 간편식들이 다 고객사에게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대가 가장 이제 바쁜 시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로 배송될 간편식과 육가공 제품들이 그야말로 산처럼 쌓여 있군요. 오늘 하루 공장에서 만들어낸 간편식 안주들과 훈제 닭가슴살, 닭튀김까지 저마다 주인을 찾아 떠날 채비를 마쳤는데요. 냉동차 한가득 간편식을 싣고 드디어 출발하려는 모양입니다. 출발하시는 거예요? 예, 파주로 올라갑니다. 아, 파주요? 예, 예. 아, 그렇게 아주 멀리는 안 가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밤에 운전하시니까 안전운전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이어진 간편식 공장 작업자들의 노고는 또다시 새벽으로 이어지는 배송기사분들의 노고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간편함 뒤에 가려진 수고로움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